선수가 될 겁니다. 게다가 이제 중국은 아테네 올림픽 때 꼭 축구에서 빛을 보려 했다가 우리에게 좌절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아주 단단히 벼른 팀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지난 아테네 올림픽 때 중국 대표팀은 그 2004 플래티늄 팀이라고 명칭을 지었었고, 네. 2008 베이징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 베이징 스타스라고 명명할 정도로 이번 청소년 대표팀에 중국은 큰 관심과 또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경기는 특히 베스트 11 선수 기용에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네. 자, 한국의 스타팅 먼저 볼까요? 골키퍼 차기석 선수가 골문을 지킵니다. 그리고 박희철, 안태훈, 김진규, 백승민, 백지훈, 오장은, 박주영, 조원광, 김승용, 이강진 이렇게 11명이 먼저 포진을 했습니다. 네, 한국 대표팀은 4-4-2 포메이션으로서 미드필드의 그 강한 힘을 받게 하는 전술을 운영하게 될 텐데요. 네. 일본과 경기처럼 수비에서 미드필드를 철저히 거쳐가는 경기가 초반에 이루어지면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다고 기대를 합니다. 자, 중국 스타팅 볼까요? 구한전 골키퍼 그리고 런용슝, 리우유, 왕홍양, 왕샤오팅, 동광주어, 천타오, 유엔 웨이웨이, 차오슈리, 탄왕송, 하오준민 11명이 예상보다는 한두 명 좀 바뀐 것 같죠? 맞습니다. 특히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저 하이빈 선수. 네. 미드필드에서 뛰는 득점력이 높은 전체적인 팀의 리더인데 네. 이 선수가 스타팅 멤버에 빠진 것이 눈에 띄고요. 네. 오른쪽 풀백을 보는 루칭 선수 역시 스타팅 멤버에 빠져서 당초 예상했던 베스트 11과 비교한다면 다소 변화가 있는 그런 모습을 살필 수 있습니다. 자, 쿠알라룸푸르 카라스 스타디움인데 우리가 예선전 3경기를 치렀던 이 보는 떡잔디에 아주 우중에 치렀었는데 네. 그런 점에서 특히 그 케라 스타디움에서 우리가 잘하고 있어요. 현재 기온이 31도에 74%, 남서풍이 5m 조금 바람이 많이 불고요. 흐린 날씨인데 괜찮아요, 경기하기. 그렇죠. 눈여겨볼 것은 74%의 네. 그 습도라는 것이죠. 네. 체력 부담을 주는 땀이 많이 나게 하는 그런 습도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한국이 다소 부담스럽다고 저는 봅니다. 자, 오늘 경기해 주시면 사우디의 알 가모디 그리고 부심은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 이렇게 세 나라에서 맡고 있습니다. 자, 경기의 주심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 우려선 빨리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차기석 골키퍼죠? 네. 자기석 골키퍼 191cm나 되는 네. 장신 선수로서 일본과 경기 때 승부차기에 자신의 신체 조건을 10분 활용하면서 팀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자, 우즈벡 때 연장전 끝에 우리가 2대1로 이겼었고 일본과 연장전 전후반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승부차기에서 이겨 올라왔습니다. 이라크에게 3대0으로 패한 것이 참 힘든 시작이었어요. 그랬죠. 예멘에게 4대0 그리고 태국과 1대1 무승부로 올라왔습니다. 예선전 3경기를 통해서 다소 부담스러웠습니다만 네. 8강전과 4강전을 치르면서 경기 내용이 개선된 이제 그런 한국 청소년 대표팀입니다. 자, 이제 전반전 시작이 됐습니다. 한국은 오른쪽, 중국은 왼쪽. 우리는 11번째 우승을 노리고 있고 중국은 84년에 우승 한번 하고 20년 만에 정상에 섰죠? 그렇죠. 자, 한국은 조심스럽게 공을 칩니다. 한국은 3승 1무 1패 네. 그리고 역대 전적에서 보면 6승 1무 3패로 한국이 다소 앞서 있습니다. 눈여겨보는 것은 한국이 최근에 3연패를 당했다는 것이죠. 네. 이런 부분이 이제 한국 선수들이 경기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제 부분으로서 다소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자, 우리로서는 이제 뒤로 돌리면서 분위기를 잡아가고 중국 쪽에서는 갑자기 나오지 않고 배수진을 치고 있습니다. 네. 초반에. 자, 안태훈 선수입니다. 수비가 든든한데 오른쪽 깊숙이 좋습니다만 헤딩으로 꺾고 떨궈진 볼. 자, 돌아섰습니다. 측면 좋습니다. 3명의 어사우 김승용. 그러나 짧게 줬군요. 자, 화면상으로 왕홍양. 봐도 확연하게 중국 선수들이 신체적 조건이 네. 한국보다 월등 앞서 있는 것을 볼 수 그래요. 있죠. 이번 아시아 청소년 선수권 대회에서 중국은 체력과 체격을 앞세워서 결승까지 파죽지세로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큰 키에 강한 체력 그리고 탄탄한 조직력. 그야말로 12억 가운데서 2008년을 대비해서 정말 정예를 뽑은 것 같아요. 그렇죠. 중국은 아시아 청소년 선수권 대회 지난 1984년대 한 차례 우승을 했고요. 네. 준결승에 시리아 그리고 말레이시아에게 90분간 경기를 하면서 모두 이기고 올라왔다는 것이죠. 네. 체력적인 부분에서 한국보다는 유리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살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체격이 좋고 체력이 좋은 팀인데 쉽게 올라가고 우리는 수중전 3차례 또 연장전 2차례. FIFA 랭킹 룰이 바뀌면서 연장 그 골든볼 제도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그 덕을 좀 덜 보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맞습니다. 중국은 이번 대회 결승전 전까지 네. 10골을 얻고 1골을 내줬는데요. 수비가 견고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10골 중에서 4골을 전반전에 넣고 6골을 후반전에 넣었습니다. 네. 그만큼 체력적인 부분이 후반에 빛을 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전반전에서 한국은 득점을 올리는 전술 운영 박성환 감독도 또 그 속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자, 지금까지 분위기로 봐서는 뒤로 돌리다가 오른쪽으로 한 번씩 찔러줍니다. 네. 네.
한국은 일본과 보장을. 경기에서 미드필드를 거쳐갔던 경기 운영보다는 네. 전방에 크게 때려놓는 전술적인 변화를 잃게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저런 부분은 바로 미드필드를 거쳐서 끊기게 되면 체력적인 선수들이 이동을 해서 생기는 체력적인 부담을 감안한 그런 전술적인 변화를 박성호 감독이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 네.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서 골키퍼 중국의 구한전. 자, 골킥이 기입니다. 먼저 떠서 안태현이 머리를 대었고 뒤쪽에서 받쳐준 다음에 중국 잡았습니다. 하프라인 못 미쳐 점처럼 우리 진영으로 좁혀오지 못하는 중국. 센터서클 통과 오른쪽으로 짧게 주는 자오슈리. 자, 오른쪽 측면까지 왔습니다. 잘 뽑아냈어요. 침착하게 꺾어준 볼 다시 이어주고 리턴. 그러나 타치아웃 됐습니다. 한국의 공격은 계속 이어집니다. 축구에서 실은 공평하죠. 네. 크면 헤딩볼과 또 몸싸움에 능한 그런 혜택을 줍니다만 순발력과 민첩성에서는 아무래도 떨어지거든요. 네. 바로 중국이 갖고 있는 이런 약점을 한국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고요. 그러기 네. 위해서는 패스에 대한 속도 그리고 또 빠르게 움직여주는 공간 침투 이런 것을 한국은 활용을 해야 됩니다. 금년에 청소년 팀이 3차례 만나서 우리가 지긴 했습니다. 2차례는 베스트 11이 아니었었어요. 그렇죠. 우리로서는 지금 최상팀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한국의 홈그라운드에서 2차례 연습게임에서 졌다는 것은 네. 기분이 나쁘고 또 중국식으로 본다면 한국 축구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동인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적어도 청소년 축구만큼은 우린 공황증이 없다. 그렇죠. 면역을 키웠다는 그런 얘기들 하고 있죠. 네, 안티에슨 감독이 이 경기를 앞두고 기자회견에서 네. 한국 팀을 얕보면 큰 코 다치는 팀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심리적인 앞서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읽게 하는 대목인데요. 오늘 경기에 대한 이 결과는 앞으로 향후 5년, 10년에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공식 경기에서 한국은 중국을 꼭 꺾어주길 기대를 합니다. 자, 측면으로 벌렸습니다만은 왼발로 꺾어냈고, 자, 두 팀 모두 돌다리 두드리듯이 아주 신중하게 경기를 펼칩니다. 바짝 조일 필요가 있어요. 중간 차단. 자, 조물이 오니까 꺾어줬습니다. 이것이 왼쪽으로 벗어날 즈음에 수비에 걸렸습니다. 네, 핸들링 반칙이 됐죠? 선언됐죠. 중국 선수는 장신이기 때문에 특히 좌우측 측면 쪽에 네. 그 공격에 주안점을 두고 돌파를 해야 됩니다. 공격에 가담했다 역습에 간혹 허점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중국 청소년 대표팀이거든요. 네. 자, 이강진이 오른쪽에 줬고 발사로 뺐습니다만은 걸렸습니다. 네, 발빠른 조원광 조원광. 선수의 침투. 한국은 왼쪽에 백승민, 오른쪽에 조원광 선수 두 선수 모두 기술과 스피드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최전방에 있는 박주영과 김승용 선수보다는 이 두 선수의 그 경기를 풀어나가는 능력이 오늘 경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좌우하는 그런 중요한 키가 될 겁니다. 조원광 선수가 183cm. 지금 프랑스에서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멀리 나갔다 들어온 조원광. 자, 프리킥입니다. 김승용 문전으로 뛰었고 골키퍼 먼저 쳐냅니다. 외곽에서 다시 잡을 듯 오른쪽 모서리. 자, 골대 쪽으로 향했죠. 한 사람 젖히고 왼쪽으로 옮겨줄 걸 조금 욕심을 부렸습니다. 뒤로 빼고 뒤쪽으로 백패스하는 중국. 나와 있는 선수가 없어 우리가 여유 있게 볼을 잡고 돌았을 즈음 우완전 골키퍼입니다. 박희철 공익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18살에 한 살 더 어립니다. 그렇죠. 그 측면에서 정확한 크로스를 하는 네.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이기도 하죠. 안태은 드루 패스 마중을 나왔죠. 좀 뒤우뚱했는데 짧았어요. 오른쪽 좋습니다. 다시 조원강 태클이 깊어요. 그러나 한국의 드로잉. 두 팀 모두 아주 신중한 경기를 펼칩니다. 김승용입니다. 김승용 선수는 좌우측으로 이동하는 네. 폭이 상당히 넓은 선수인데요. 예멘 때 그리고 우즈벡 때 한 골 넣었던 김승용. 김승용 선수의 활기찬 움직임 그리고 좌우측의 백승민과 조은광 선수의 그 플레이가 살아나야만 네. 득점력 있는 박주영 선수에게 골 기회가 그렇습니다. 생긴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세 선수의 그 활약이 오늘 경기에서 득점을 올릴 수 있는 가장 큰 변인으로서의 그 역할이 상당히 이제 중요합니다. 네. 박주영 선수가 이제 넓게 뛰기보다는 좁은 쪽에서 재빠른 논스톱 슛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침 빠른 뜨는 능력이 골처리. 대단히 뛰어난 선수죠. 4세대 스트라이커인데요. 그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드렸던 세 선수가 네. 공간을 창출하는 그런 움직임과 또 전술적인 협조가 네. 필요하다는 겁니다. 길을 넘겼고 오버패스가 됐는데 깊게 나왔던 우완전 골키퍼. 자, 지금 보시다시피 박주영 선수가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떨궈 놓고 길게 찰채비. 글쎄, 중국도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그렇죠. 네. 다소 긴장돼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짧은 패스보다는 중국도 크게 때려놓으면서 경기 초반에
부담을 덜고 가겠다는 네. 그런 그 신중함을 엿보게 합니다. 뒤로 빠진 볼 짧게 주고 여유있게 공의 흐름으로 잘 이용하고 드루 패스가 됐습니다. 3명이 에워쌌는데 박주영 튕겨 넘어집니다만 반칙이죠. 한국의 프리킥. 네, 박주영 박주영. 선수가 볼을 컨트롤했을 때 네. 강하게 태클을 하고 있는데요. 위험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 수비는 다소 고의적인 네. 그런 겁을 주기 위한 태클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위험 지역이 아니면 박주영 선수 볼을 컨트롤하지 말고 네. 쉽게 연결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요. 좋다 받는 게 좋죠. 그렇죠. 정면 이제 가운데로 왔습니다. 오장은 오른쪽으로 기다리는데 안태은 앞으로 등 뒤쪽으로 돌고 감아 돌아가는데 타치아웃 됐습니다. 네, 중국은 몸싸움을 조원과. 즐겨하는 네. 이제 그런 모습을 전반 초반에 느끼게 하지 않습니까? 몸싸움을 하지 않도록 하는 패스. 다시 얘기해서 받는 선수보다는 주는 선수가 이동하면서 상대 수비를 떨구고 나올 때, 네. 떨치고 나올 때 패스를 하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김진규가 따라갑니다. 우리 중앙 수비수로 든든한 버팀목인 김진규. 예멘 때 한 골 넣었던 김진규. 짧게 주고 뺏기지 않고 뒤로 일단 빼고 멈춘 상태에서 타치라인 두고 뒤로 흘렸고요. 꺾어줘서 좋아요. 좋습니다. 자, 페널티킥으로 들어왔습니다. 젖히고 들어갑니다. 꺾어서 올라올 뿐. 투박하게 나갔는데 코너킥 같죠? 네, 박주영 선수의 빠른 스피드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죠. 비가 오지 않나 모르겠어요. 네, 비가 지금 내리고 있고요. 이게 우리에게 박주영 선수는 상대 수비와 맞으면 네. 지금과 같이 과감하게 돌파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선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킥을 하는 김승용이라든가 백승민, 조은광 선수가 맞서는 상황에서 패스를 해줘야 자, 됩니다. 김승용의 코너킥. 자, 여기서 슛! 땅볼로! 이게 플레이가 됩니다.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요. 골라인 쪽에서 들어가는 골을 하지 막았습니다. 백승민의 방치 잘 쳤는데요. 때렸는데요. 백승민 선수. 자, 찬스는 다시 옵니다. 문전 쪽으로. 하긴 뭐 옥수수밭에 찬골이었어요. 문전에 몰리드는데 땅볼로 깔아찼는데. 자, 속도를 가는 한국 안태은 다시 가운데로 멀찌감치 뒤로 왔습니다. 자, 김진규. 우리 붉은 악마들 멀리 가서 성원을 보냅니다. 우리 교민들도 많이 섞여 있죠? 그렇죠. 네. 말레이시아는 쿠오자가 자, 다시 보실까요? 네. 코너킥. 여기서 골키퍼가 쳐낸 것을 좀 어설펐어요. 슛! 백승민 했는데. 선수가 왼발로 강한 슈팅하는 것을 중국의 수비수가 런 용순 선수가 골 문제를 골키퍼 대신해서 지키면서 걷어내는 네. 그런 순간이었거든요. 저는 백승민 선수가 발에 볼이 걸리는 순간 골키퍼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골이 아닌가 직감적으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올려차기보다는 땅끝으로 잘 찼어요. 아주 잘 그 네. 높이가 좋았지요. 그렇습니다. 중국이 다소 초반에 흔들리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요. 네. 자, 김승용 선수가 젖히고 들어갈 즈음 안태은이 좋고요. 자, 여기서 자, 다시 밀고 잡습니다만은 오늘 경기의 경기 박주영. 초반의 분위기 네.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저는 부여하고 살피고 있는데요. 그동안 한국 청소년 대표팀이 3연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홈에서 두 차례나 패했기 때문에 네. 중국 선수들에게 심리적으로 혹시 우리가 이제 애들 표현을 빌어서 한다면 야구가 주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 초반 출발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예선전 때 힘들었었고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그 과정이 그걸 떨푸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경기 내용이 점차 네. 좋아지고 있고 또 전통적인 라이벌인 일본을 꺾고 올라왔기 때문에 네. 한국 선수들은 그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이제 흔히 많은 경험을 얘기합니다만 그동안 사서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만큼 이제 소중한 노하우가 쌓인 거죠. 자, 오장은 잡았습니다. 여유 있게 뒤로 돌리고요. 측면으로 앞으로 찔러주고 이제 돌아서야 되는데요. 백지훈 센터스클 앞쪽으로 조심스러운 패스. 오늘 패스미스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초반에는 크게 때려놨습니다만 네. 시간이 흐르면서 미드필드를 거쳐가면서 일본 경기 때 그 효과를 봤던 네. 패스의 세밀함이 살아나면서 중국보다는 경기를 안정되게 끌고 가는 것 아주 고무적입니다. 뛰는 선수들도 결승까지 오면서 참 힘들게 올라왔지만 우리 시청자, 축구 팬들도 사실은 힘 많이 쏟았어요. 그동안 속 많이 썩이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일본과 경기 때 네. 종료 직전에 실점할 때마다 네, 히라야마에게. 네, 제 핸드폰은 불이 날 정도로 말이죠. 그렇지만 그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본과 경기 때 네. 내용이 아주 좋았죠. 특히 그랬어요. 미드필드를 거쳐가는 네. 지금 같은 이런 패스죠. 상당히 정교했었거든요. 지금 그 패스 때 보면 공에 고무줄이 달린 것처럼 적절히 잘 갑니다. 경기를 아주 안정되게 네. 그리고 또 정확한 패스를 바탕으로 해서 볼 점유율과 성공률을 높이는 좋은 지금 플레이래요. 지금도 좋은 패스거든요. 좋아요. 측면으로 뚫렸습니다. 때리죠. 슛! 골키퍼 아, 잡습니다. 아쉽네요. 네. 제대로 걸렸거든요.
미드필드에서 주고받다가 스루 패스까지 연결되는 그런 백승민. 상황에서 백승민 선수가 2선에서 문전으로 침투하면서 네. 이 패스가 박주영 아주 좋았거든요. 좋았어요. 역동적의 그 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비가 완전히 무너졌던 거죠. 네. 자, 공의 흐름을 따라가고 수비수가 다가올 좀 여유가 있으니까 백승민 선수가 골문을 두 차례를 한번 살피고 슛을 했었는데, 자, 비가 옵니다만은 조금 더 멈춘 것 같아요. 지금 그 말레이시아가 우기 아닙니까? 그렇죠. 구한전 골키퍼 하나 잘 막았어요. 자, 골킥이 길군요. 뒤로 흐른 볼. 지금 화면에 나오는 중국의 9번 네. 동팡주호 선수. 이 선수 상당히 한국으로서는 주의해야 됩니다. 한국에 박주영이 있다면 중국에는 9번 동팡주호 선수가 네. 박주영 이상과는 전술적인 그 핵심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중앙 수비수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동팡 선수가 지금 벨기에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예요. 그렇죠. 벨기에 과거에 설기현 선수가 뛰었던 팀에서 그렇습니다. 활약을 하고 있고 네. 리그에서 5골이나 터뜨릴 정도로 득점력이 있습니다. 이 선수의 이적은 화려하죠. 네. 하나로 약 73억 원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이적을 했다가 벨기에 현재 앤트워프에 임대돼 있는 선수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측면 공격에서는 오른쪽으로 많이 좀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자, 다시 김승용 보시죠. 선수가 고의적인 핸들이 아닌 글쎄요. 여기서 컨트롤하고 중국 선수가 손으로 쳐냈죠. 네. 3번의 리우유 그렇군요. 선수. 그렇죠. 왼쪽 풀백을 보는 선수예요. 네. 자, 프리킥입니다. 자, 문전 쪽에 바삐 움직이고요. 아주 짧고 좋아요. 각도 좋습니다. 세트 플레이 펼치기 좋은 한국의 프리킥. 자, 김진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올라갑니다. 조금 깊었어요. 조금 높았어요. 비가 흩뿌리고 있기 때문에 네. 볼에 감아찰 때 말이죠. 이강진이 들어갔었죠? 오른발로 감아찰 때 네. 접지되는 순간에 다소 오차가 생길 수 있죠. 그만큼 그 축구라는 것은 발끝에서 볼과 만남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비가 올 때와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킥에 대한 정확성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한국의 전문적인 키커로 이제 자리 잡은 김승용 선수의 네. 킥 바로 비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축구공이 점점 발달하면서 이제 좋은 자질로 만들어지는데, 물론 그 물을 머금지 않고 뽀송뽀송하지만은 비가 올 때 이제 비가 바깥에 묻으면 좀 미끄러지는 그렇죠. 경향이 표면에 있어요. 있기 때문에 네. 또 선수들이 신고 있는 축구화도 가죽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요. 순간적인 마찰 때 상당히 미끄러지는 현상이 커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우리는 수중전을 이번 대회에서 3차례나 경험을 했습니다. 껑충 떼어서 가슴으로 떨고 백승민 밀어준 볼. 자, 흐르는 방향으로 중국이 다가옵니다. 일단 뒤로 빼는 중국. 자, 한국 축구 일단 주도권은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상당히 단순하죠. 네. 장신 선수이기 때문에 세밀함에서 지금 한국에게 밀려가고 있기 때문에 네. 크게 때려놓는 그런 플레이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어요. 또 때려놓죠. 네. 저렇게 되면 패스에 대한 정확성이 떨어지죠. 그럼요. 자, 여기서 슛까지 갈 것 같은데 슛! 발도 잘 걸렸습니다. 자, 차분히 쓸어갑니다. 뒤로 줄 필요가 있습니다. 멈춰놓고 타치라인 쪽. 이거 완전 옐로 백태클 카드. 고의적이죠. 빨간 카드를 네, 통해도 경고 카드가 나올 겁니다. 네. 17번의 탄왕송 선수. 네. 두 명의 측면적 수비수가 경고를 다 받았죠. 네. 중국의 위크 포인트는 바로 경고를 받은 17번의 탄환성 오른쪽 풀백 자리와 네. 조금 전에 또 핸드링 반칙을 해서 경고를 받은 왼쪽 풀백인 리우유 선수 자리가 바로 구멍입니다. 네. 두 선수가 공격에 가담하는 건 좋습니다만 자신의 자리로 들어오는 것이 늦기 때문에 네. 이 약점을 공격을 해야 되고요. 자, 보세요. 네, 여기서 완전히 고의적이거든요. 네. 네, 백태클을 고의적으로 하는 탄완선 선수였습니다. 다시 오른쪽으로 오는데 빈 맞고 타치아웃. 중국의 드로잉. 자, 비가 와서 공이 미끄럽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발끝 조절을 잘했습니다. 양팀 공격 방향 볼까요? 네, 한국은 오른쪽에 많이 네. 쏠려 있죠. 56%, 왼쪽에 23%가 되고 있고요. 중국은 앞서 경고를 받았던 탄왕성 선수와 20번의 하오진민 선수 이용하는 그런 오른쪽 플레이가 왼쪽보다는 활기를 띠는 그런 모습입니다. 왕홍양 선수가 뚫질 못하니까 신경질적으로 우리 선수를 밀었어요. 안태현을 밀었어요. 이 선수입니다. 왕홍양. 중국이 모처럼 상당히 왼쪽 깊숙이 거칠어요. 들어왔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경기 초반에 분위기를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전략 가운데서 네. 거친 경기를 준비를 하고 나왔다. 이렇게 이제 읽을 대목입니다. 장석 선수가 191cm. 이번 대회 출전할 골키퍼 가운데 제일 크지 않습니까? 네. 1번과 승부차기 때 저 키와 체격이 큰 심리적 작용을 했어요. 맞습니다. 골대가 굉장히 좁게 보였었죠. 상대 선수가 킥을 하기 전에 네. 손을 빙글빙글 돌리면서요. 돌리고. 그렇죠. 골문을 작아 보이게 하는 그런 네. 손을 세웠죠. 자, 좋아요. 뚫고 들어갑니다. 잡아 끄는데 뒤쪽에서 어깨를 잡았는데 내버려 두네요. 아하. 자, 왼쪽 측면으로 깊숙이.
자, 중국은 이렇게 부정확한 패스가 많습니다. 그만큼 잘 안 풀려간다는데 우린 지금까지 제 눈에는 단 한 차례도 패스 미스가 없는데요. 그렇죠. 삼선의 밸런스 좋고요. 네. 특히 수비에서 미드필드를 거쳐가면서 공격에 연결되는 세밀한 패스가 살아나면서 네. 경기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뺏겼다가 다시 악착같이 따라가서 볼 뺏어냅니다. 네, 초반에 박주영. 긴장됐을 때 크게 때려놓는 것이 몇 번을 제외하고는요. 네. 지금 이제 정교한 그 일본 경기 때 효과를 봤던 좋은 플레이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자, 뒤로 대각선으로 왔다 깁스호키 지금도 잘 좋죠? 잡았습니다만은 타치아웃. 자, 여기서 좌우측 측면 좋은 쪽을 방향이 이용하는 왔는데. 큰 패스도 좋죠. 네. 장신 선수기 때문에 중앙 쪽으로 쏠리게 되면 상대 선수의 태클 가동 범위에 들어가는데 네. 지금과 같이 넓혀서 플레이하게 되면 상대 선수들은 그만큼 마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선제골을 먼저 따내게 되면 감춰졌던 공안증이 다시 나올 수도 있어요. 잠재의식이 있을 텐데요. 자, 헤딩으로 덜고 줬고, 자, 돌아서서 오른발 터닝. 완전히 에워싸웠습니다만은 몰고 가는데요. 조금 무리였죠. 네. 자, 그만큼 또 자신이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왼쪽으로 벌린 볼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백승민 앞에 다가서는 하우준민. 그러나 백승민의 반칙이군요. 용인 FC에서 활약하고 있는 171cm 18살이에요. 그렇죠. 전반 지금까지 해서 두 차례 슈팅으로 네. 그 분위기를 주도했던 백승민 선수. 신장은 작습니다만 드리블 돌파라든가 그리고 앞서 보여줬던 슈팅에 대한 정확성 또 크로스에 대한 정확성이 뛰어난 선수입니다. 네. 이제 내년에는 네덜란드에서 세계 대회가 펼치지 않습니까? 4위까지 이제 출전 티켓이 있는데 아시아 3마리 용이 다 티켓을 따냈어요. 그렇죠. 아시아 축구의 전반적인 흐름을 주도하는 것은 역시 프로리그를 갖고 있는 네. 국가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 아시아를 대표하는 그 축구의 강으로서 발돋움하는데 또 유지하는데 가장 큰 힘은 바로 K리그, C리그, J리그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안태원 오른쪽 길 넘겼고 오픈 스페이스로 줬는데 점프해서 밟힌 볼 좋습니다. 백승민, 안태원 일단 뒤로 빼고요. 안전하게. 오픈을. 네. 네. 지금 주려 하다가 상대가 수비수가 따라오질 마크하니까. 않으니까 네. 걷어내기에 바쁜 중국입니다. 탄왕송 그리고 박지영 선수가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김승용. 김승용 선수는 이번 대회 박주영 선수와 더불어서 그렇습니다. 가장 각광을 받는 네. 그런 활약을 했죠. 안태원 논스톱으로 네. 자, 공이 따라오질 않았는데 잘 빼냅니다. 좋아요. 조원광 모처럼 문제쪽으로 높이 갑니다. 헤딩으로 줬습니다. 다시 헤딩으로 응수하는 중국. 뒤로 빠진 볼 한국에 다시 드로잉. 공격권 계속 한국이 잡아갑니다. 이번 한국 청소년 대표팀은 네. 결승까지 올라가는 수훈과 더불어서 세계선수권 대회에 또 티켓을 따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기분 좋게 하는 것은 박주영이나 김승용 그리고 백승민, 조은강, 오장원 뭐 이런 스타급 선수들이 또 발돋움했다는 것이죠. 네네. 물론 이제 수비 쪽에서도 보면 김진기나 이강진, 안태현이나 박기철 이런 선수들도 모두 아주 그 개성이 강한 젊은 차세대 주자로서 한국 축구를 이끌어 나갈 영 플레이어로서 아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정도 좋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장은이 안태원에게 줬고 다시 뒤로 뺍니다. 오장은 아주 경기가 안정돼 있어요. 좋죠? 좋아요. 패싱 뒤로 잘 흘렸어요. 측면으로 찔크 들어갑니다만은 먼저 걷어냅니다. 일본과 경기에서도 지금과 같은 문전으로 이어주는 스루 패스로서 첫 골을 넣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번 이라크와 경기 때는 0대3으로 패할 때 많은 전문가들이 뻥축구를 한다고 해서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근데 수중전에 대한 그렇죠. 장비 준비도 좀 소홀했던 것 같아요. 네, 경기가 거듭될수록 지금과 같이 한국 축구는 네. 상당히 안정돼 있는 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남아시아의 떡잔디를 오히려 부러워했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그 경험에 대해서 굉장히 고달파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한국도 이제 월드컵을 끝내고 나서 축구 인프라가 네. 세계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말이죠. 자, 여기서 훑어 들어가야 되는데 자, 잘못됐고요. 왼쪽 측면까지 왔습니다. 자, 빠르게 공격 못하는 중국. 슬쩍 걸렸고 꺾어진 볼 투박하게 들어갑니다. 아깝 쪽까지 갑니다. 좋았어요. 정교함이 뺍니다. 떨어지죠, 중국은요. 네. 지금 한국은 3선의 밸런스가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수세 때 미드필더들이 골마우스 쪽까지 백코트를 하다 보니까 공간이 좁아졌기 때문에 바로 인터셉트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방송 시스템이 조금은 공 위주로 따라가지 않고 쓸데없이 중국 선수를 잡다 보니까
공이 어디 가는지 참 궁금하군요. 자, 다시 공격 패턴을 잡고 있는 중국. 센터 서클 통과. 오른쪽으로 좋습니다. 짧게 준 볼. 이무리가 에워쌌죠. 뒤로 빠진 볼. 글쎄요. 수비적으로 좀 치우쳐서 그런지 중국이 오늘은 좀 무기력해 보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경기에 대한 흐름 그리고 지배율 이런 네. 부분에서 한국이 그 당초 걱정했던 것보다는 좋은 출발과 네. 지금까지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장은 자 밀착 수비를 안 하니까 툭툭 아주 쉽게 치고 나갑니다. 일단 뒤로 뺐고요. 수비에 염두에 둔 하프라인 못 미쳐. 박희철 타치라인 쪽 타치아웃 됐습니다. 조금 꺾을 걸 잘못했어요. 호흡이 미안하다는 맞지 사인을 않은 보냅니다. 이제 그런 모습이죠. 홍익대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18살, 네. 178cm. 홍익대학의 김성남 감독이 네. 박희철 선수는 킥에 대한 정확성이 있기 때문에 더 대성할 선수라고 아주 칭찬을 아끼지 않는 그런 네. 선수거든요. 지금 11명 가운데 그 고등학생이 지금 차기석 선수고요. 네. 대학생이 지금 3명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박희철, 안태은, 한국의 많은 박주영. 청소년 선수들이 프로 선수들이 또 많다는 것도 역시 그럼요. 앞서 강조했듯이 네. 그 K리그를 통해서 기량이 향상됐던 것이 한국이 연속해서 세계 출전 티켓을 따는 그런 동인이 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신문소 씨가 말씀하셨듯이 중국이 우리를 따라오려면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이제 그 리그 자체가 우리보다 늦게 출발했거든요. 그렇죠. 제일 늦었죠, 아시아권에서는. 자, 그쪽으로 띄웁니다. 곱게 떨궈 놓고 자 돌아서야 되는데 뒤에서 밀었습니다. 헤딩, 측면으로. 자,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골대 쪽으로 빨리 빠른 버텨야 역습이거든요. 되겠어요. 자, 동팡주호 모처럼 측면으로 왔습니다. 코너아웃을 만듭니다. 동방주어 키가 큰 중국은 것을 활용하겠죠. 지금 강조하신 대로 키가 크기 때문에 네. 코너킥이나 문전 측면 쪽에서 허용하는 프리킥 때 한국 수비는 위험이 가중되거든요. 네. 동방주어 선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무려 73억 원이나 주고 영입한 선수입니다. 왠지 그 걸어갈 때는 어깨가 좀 처져 보입니다. 네. 왕홍량의 코너킥. 또 우리 골키퍼 차기석이 191cm가 높은 공을 미리 나와서 피스팅을 하든지 그렇죠. 네, 펀칭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미드필더로 보는 왕홍영 선수. 네. 자, 누군가 사인을 보냈습니다. 신중하게 헤딩. 우리가 먼저 머리를 뗄게요. 측면 다시 밉니다만 헤딩 흐른 볼 괜찮습니다. 골라인 아웃. 중국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득점을 많이 올립니다. 왕쇼팅. 네. 직접 헤딩을 하거나 흘러나왔을 때 문전으로 우겨 넣고 네. 거기서 힘들이 좋지 않습니까? 등진 상태를 만들어서 우겨 넣는 그런 슈팅이 강하기 때문에 걷어내더라도 제2 동작에 대한 경계를 한국은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자, 중국의 프리킥. 프리킥이 주어졌어요. 네. 중국이 오성기를 걸고 응원을 펼칩니다. 볼이 미끄럽다는 것, 네. 차기석 선수는 염두에 되겠고요. 잡을 수 없는 그런 각도, 다소 위험하면 피스팅이나 펀칭으로 걷어내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차기석 골키퍼 키가 훤칠합니다. 191cm. 다시 왕홍량이 찹니다. 자, 멈춘 공은 중국의 왕홍량. 오즈베키스탄과의 경기에서 그 동점골을 프리킥으로 허용했던 그렇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네. 더군다나 비가 오기 때문에 볼이 미끄럽고 속도가 왕홍량 네, 몸에 걸렸고 뒤로 튕겨 나왔습니다. 다행이에요. 네, 다시 슛하겠죠. 올려찬 볼 벗어났습니다. 이제 조금 그 수비에서 공격 패턴으로 서서히 얼굴을 내미는데 중국이 네, 동팡주호. 주호 선수. 네. 한국 벤치입니다. 신중하게 경기를 펼칩니다. 자, 대한민국 패스 성공률이 전체 패스 성공률이 70%, 전진 패스 성공률이 68%. 상당히 높은 네. 전진 패스 성공률에 우리가 눈길을 줘야 되죠. 네. 57개의 그 39개의 그 패스 성공률. 전진 패스라는 것은 횡 패스가 아니고 공격하는 상태에서 상대 수비가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네. 전반전 현재까지 상태에서 한국은 공격에 대한 패스의 세밀함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이제 통계치를 갖고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백승민의 드로잉 자세. 자, 박희철 선수군요. 자, 킬 넘겼죠. 오바이드 킥. 몸으로 맞고 앞으로 짧게 주는 중국. 수비 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찔러주는 패스가 없습니다. 밀려 넘어지는 중국. 다시 중국의 미드필드의 프리킥. 압박도 좋고요. 네. 중국 패스 성공률은 한국이 70%인 반면에 훨씬 56%로 떨어지고요. 네. 전진 패스 성공률은 53%. 중국도 전체적인 패스 성공률은 떨어집니다만 전진에서 크게 때려놓으면서 역습을 하는 것은 날카로움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53%면
두 개 중에 하나 정도가 성공하고 있다는 것. 특히 수비에서는 볼이 빠르고 미끄럽고 그리고 9번의 동방주호 선수가 빠르고 개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조원강이 수비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비는 오다가 멈췄고 이제 더위를 쫓기 적당할 정도로 비가 왔습니다. 리우유 돌아서지 못하게 해야 돼요. 미끄러져서 타치아웃돼서 한국의 골킥입니다. 미드필드에서 압박, 코너 쪽에서의 협력 플레이, 수세 때 전체적인 밸런스 유지가 되면서 압박 플레이가 살아나는 것. 네. 전반전 아주 좋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예비고사고 지금이 본고사답게 아주 신중합니다. 네, 볼 점유율에서도 훨씬 앞서요. 한국은 71대 29. 2배 이상으로 지금 앞서 있는 전반전 출발 흐름 아주 상쾌합니다. 자, 먼저 떠서 높았기 때문에 짓누르는 상황이 돼서 오히려 파울을 준 꼴이 됐습니다. 자, 점유율, 패스율 다 높은데 이제 문제는 골과 연결이 돼야 그래야 주도권을 잡고 또 쉽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자, 찰떡하다 뒤로 돌아서는 중국. 멀찌감치 박주영이 따라갑니다. 왼쪽으로 벌리는 유엔 웨이웨이. 이 선수는 리우유. 타치라인 쪽 돌아서지 못하고 한국의 첫 빠른 드로잉. 발끝으로 밀었고 좋습니다. 헤딩 흘렸습니다. 좋아요. 자, 치고 들어갑니다. 젖히고 여유 있게 백지훈 왼쪽을 왔다 오른쪽으로 줍니다. 잘 멈췄죠? 자, 일단 뒤로 빼고 조은광이 줬는데요. 논스톱으로 문전으로 올립니다. 헤딩! 뒤쪽에. 괜찮아요. 볼로 연결은 되질 않았어도 백지훈부터 시작이 돼서 네. 마무리 슈팅하는 과정까지 서너 차례 줄기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김승영 선수. 어차피 우리가 골을 넣기 위해서는 저 줄거리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두 마치 명의 미리 가보는 듯한 그런 분위기예요. 장신 수비가 샌드위치 마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김승영 선수가 머리에 맞추는 그런 좋은 타이밍. 지금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경기에 대한 집중력과 더불어서 자신감 아주 상당히 돋보이는데요. 네, 구한전 골키퍼. 축구는 통계 스포츠는 아니죠. 네. 이렇게 이제 흐름이 좋을 때 골을 넣어야 그 경기 흐름을 더욱 견고히 끌고 갈 수 있는데요. 확률을 높여야겠죠. 그렇죠. 왠지 오늘 경기의 분위기가 마치 양반들이 축구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좀 그 타이트한 맛이 없고 네. 몸싸움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런룡슝 밀드시 패스진 볼 뒤쪽에서 우리가 길목을 잘 지켰죠. 모처럼 띄워주는 패스가 나왔습니다. 앞쪽으로 조금 깊었어요. 지금과 같은 패스에서는 공격수가 잡기가 어렵죠. 네. 볼이 박희철. 잔디가 비에 젖어 있기 때문에 맞으면 속도가 가속되거든요. 자, 서둘지 않고 땅에 내려놓은 채 구한전이 잡을 듯 하다가 이제 자, 페널티 지역을 벗어나서요. 더 나갑니까? 우리 응원석의 함성이 더 운동장을 압도하고 헤딩으로 흘려준 볼. 발등에 잘 실었죠. 뒤로 흘려주고 좋습니다. 밑끝에 또 다시 일어났는데요. 자, 주지 않고 꺾고 측면으로. 이거 잘 막았어요. 의도는 참 좋았어요, 중국이요. 네, 압박이 좋기 때문에 네. 저렇게 끊는 거죠. 김승용. 자, 주고 갑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오른쪽 찔러줬고 옵사이드입니다. 하지만 옵사이드에 걸렸더라도 박지영. 네. 지금 박수를 치듯이 칭찬해야 됩니다. 네. 축구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창의적 패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옵사이드라는 것은 골을 넣기 위해서 공격수는 욕심을 갖고요. 네. 상대 수비에 아주 치명적인 그런 위협을 가하는 것은 바로 직선 패스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패스 타이밍과 또 문전세대는 박주영 선수의 호흡이 0점 몇 초 상대 수비보다 늦었기 때문에 옵사이드 함정에 빠졌더라도 저런 플레이를 해야만 중국 수비는 뒷걸음질을 치게 하는 그런 효과로 이어지거든요. 골 넣기 위한 욕심 때문에 옵사이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네. 문전 쪽으로 깊숙이 나갑니다만은 어이없게 갑니다. 더군다나 박주영 선수가 등진 상황보다는 상대 골문을 향하는 네. 플레이가 지금 상당히 나오고 있는데 좋은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박주영 선수의 짝인 김승혁의 움직임에 수비가 끌려다니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백지훈과 오장은 그리고 조은광과 백승민 쪽에서 들어가는 패스의 정확성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분위기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A급 대표는 공안증이 없다고 큰소리를 치지만은 이 중국 팀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결승전에 오르는 걸 바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중국은 네. 뭐 최근 3연승을 했다고 하더라도 한국 축구에 대한 징크스가 부담은 있거든요. 그럼요. 네.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벌립니다. 자, 각도를 좀 높이 잘 쳤습니다. 자, 문전으로 올랐는데 조금 높고 깊어요. 컸어요. 네. 적절히 잘 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그 패스의 높낮이 각도는 참 좋았는데 문전까지 가기가 조금 멀습니다. 조원강 선수입니다. 네. FC 스로시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 보시죠. 가서 컸어요. 네. 저것은 이제 회전을 걸기 위해 했던 건데 그것이 볼 밑부분을 찾아보니까 이제 저런 현상이 생겼고요. 전반전 32분 지났습니다. 김승용 선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10번은 박주영. 뜹니다만은 건드리지 못했고 뒤쪽에서 앞으로 빨리 돌아서고 중국 잡기 직전 한국의 드로잉입니다. 중국 선수들이 볼이 바운딩이 되면 네. 자신의 볼을 너무 만들기 강조. 위해서 컨트롤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죠. 네. 저것은 이제 큰 선수들이 갖는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미드필드나 또 수비 쪽에서 최전방의 동방주어나 10번의 천다우 선수에게 발끝에 지금 패스가 연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네. 허둥대게 되는 거죠. 반면에 한국은 지금 2선, 3선에서 패스가 발끝에 정확하게 지금과 같이 가기 때문에 경기를 주도하는 겁니다. 좋아요. 자, 뒤로 흘려줬고 넘어지면서 프리킥을 주지 않습니다. 네, 조심히 한 번은 파울을 집어내도 될 상황이 그러게요. 되는데요. 선수가 넘어져 있기 때문에 중국이 타치아웃. 네, 한국 선수가 다친 것을 의식을 해서 아웃 오브 플레이를 시켰죠. 심은서 씨, 이 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축구 11명에서 똑같은 선수가 둘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제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중국이 많은 인구 가운데서 2008년을 염두에 두고 차출을 했는데 지나치게 체격 조건만 너무 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중국 축구의 가장 큰 장점이자 약점. 이것은 글쎄요. 빨리 풀어야만 중국이 세계 축구 무대에 좀 더 빠르게 성장하는 건데요. 네. 중국 선수들은 전통적으로 크고 또 힘이 좋은 반면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 약점으로 치명적으로 작용되는데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규격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네. 교과서적이다 이렇게도 이제 네. 표현할 수 있고요. 안태현의 드로잉 측면으로 자 뒤로 흐름을 잘 이용하는데요. 따라갔다가 가운데로 옮겨가는 한국 수비. 자 정면. 자 이런 패스가 조금 여의치 않아요. 네. 왠지 중국 글쎄요. 지금까지는 기가 죽어 있는데요. 네, 중국을 현재 이끌고 있는 감독은 안티에성 감독이죠. 네. 그렇지만 최근 그 중국 축구 협회 쪽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은 안티에성 감독 위에 클로젠이라는 독일인 분데스리가 네, 총 감독을 네. 쓰겠다는 이제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해석하고 있는데요. 네. 바로 클로젠 감독이 중국 축구에서 평가를 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지난 2002 월드컵 때 중국은 아시아를 대표했지만 비참하게 무너진 것을 봤다. 네. 중국 축구는 전체적으로 자질 향상이 필요하다. 그 자질 향상이라는 것은 앞서 송지 캐스터가 지적했던 바로 그런 부분이 포함됐다고 보는 겁니다. 예. 논스톱으로 뒤로 흘리고 잡아 끕니다. 뒤로 크게 역동작을 펼쳤던 김승명. 거기에 크로제는 네. 나는 중국 선수들의 머리부터 개조하겠다. 네. 시작하겠다. 특히 프로 의식이 부족하다. 그 프로 의식이 부족한 것은 어린 나이에 많은 돈을 받는 C리그에서 활약했던 것이 오히려 프로 의식을 떨구는 주 요인이 됐다. 이렇게 아주 호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쪽 시각으로 보면 그 중국의 만만디에 대해서 일침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한국의 프리킥 현대 축구에서 이 시점은 굉장히 프리킥에서 좋은 골이 많이 나오는 그런 위치입니다. 김진규가 차겠죠. 글쎄요. 지금 4명이 돌아서서 벽을 쌓고 9m 15를 좀처럼 넓히지 않는 중국 선수인데 돌아섰습니다. 자, 김승용 선수가 차는군요. 자, 건드려주고 찰 것 같은 분위기인데 글쎄요. 네, 김승영 선수는 헛동작을 해주는 네, 또 숙이는 그래요. 그런 패스를 해줄 것을 보죠. 가슴과 급소를 가리고 있는 중국의 수비벽. 자, 프리킥 할 때, 자, 뒤로 밀어주죠, 주고, 김승용. 잘못 줬어요. 네, 상대에게 읽혔어요. 네, 조금 너무 약하게 줬어요. 너무 곱게 주는 바람에. 지금 현재 그 한국의 그 대표팀과 올림픽 대표팀, 뭐 올림픽팀은 이제 그 해체가 됐습니다만 네. 청소년 대표까지 포함을 해서 가장 강한 킥의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를 꼽으라면 김진규 선수를 주목할 수 있거든요. 김진규 선수의 강한 킥을 하기 위한 그런 세트 플레이였는데 상대 수비에게 읽히고 말았습니다. 자, 백승민 치고 들어갑니다. 타치아웃되고 이번에는 중국의 드로잉. 자, 이제 우리가 주도권 주고 패스 성공률 또 공격 주도권을 잡고 있는데 좀 매운맛이 좀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첫 치고 들어갑니다. 발사로 뺐고요. 자, 더 밀어줍니까? 찼습니다. 더 밀고, 자, 찼습니다. 슛! 골! 자, 이게 박지영!
스트라이커 박주영 박주영 선수. 완전히 한 골을 만들어내입니다. 기가 막힌 청동을 골이죠. 깨는 선취골. 상대 수비를 찰떡 36분. 하면서 말이죠. 아, 저렇게 노련합니까? 완전히 큰 나무를 네. 그냥 뭐 덩치 큰 나무를 무너뜨리듯이 잘라버리듯이 그러게요. 말이죠. 찰떡 세 번의 동작으로 완전히 무너뜨리고 첫 골을 뽑아내는 박주영 선수입니다. 마치 피겨 스케이팅 하는 것 같죠? 얼음 위에 정말 운반 위에서 다시 보죠. 미끄러운 운동에서 자, 한번 젖히고. 찰떡 자, 또 또 한번 젖히고. 찰떡하고 말이죠. 네, 여기서 네 뒤로 번의 나와서 동작에서 또 반대편 젖히고. 포스트로 땅볼로 때리는 네. 박주영 선수입니다. 세계 청소년 대회 때 마라도나가 저러지 않았습니까? 아, 박주영 선수. 나이스 일본의 플레이. 히라야마 더불어서 네. 아시아 축구를 이끌 차세대 주요 선수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한일전에서 히라야마보다 더 값진 평가를 받았고요. 오늘 경기에서도 박주영 선수의 천재성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는 강력하게 각인시키는 그런 골이었습니다. 페널티 안쪽에서 저렇게 마치 안집 산책길에 강아지 끌고 가듯 했어요. 애완견 끌고 선수. 가듯이 공을 참 잘 다뤘던 축구를 하기 전에 박주영. 네. 육상 선수 출신으로서 빠른 스피드를 갖고 있는 네. 장점을 10분 발휘했고요. 머리와 몸과 또 발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네. 아주 그 예술적인 동작. 중국에 아마 10억이 넘는 그런 인구들이 모두 떴다 떨어지는 그런 동작으로 연결이 됐다고 보이는데요. 박주영 선수가 드리블할 때 아마 텔레비전 보신 분들은 엉덩이가 몇 차례 들썩들썩 했을 거예요. 아, 언제 정말. 방아쇠를 당기나. 그렇죠. 아하, 참 멋진 골이었습니다. 그렇게 여유가 있군요. 자, 선취골 따내고 기선을 잡은 한국. 이제 오늘 11번째 청소년 축구 대회 우승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국 선수들이 크다. 네. 큰 것은 장점이자 약점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수비수들이 크다는 것은 바로 복잡할 때 박주영 선수 페이크 동작, 다시 네. 그래서 속임수 동작에 빠른 발을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저렇게 무너졌던 거거든요. 자, 왼쪽으로 가려다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다시 오른쪽으로 김승영 여유 있게 뒤로 돌리고 안태은. 자, 줄 선수를 찾습니다. 적절히 떨궈주고 가슴으로 치고 들어간다. 박주영 핸드링이 됐죠? 네, 핸드링이에요. 떨궈준 것이 왼손에 맞았어요. 오늘 모든 것 다 좋네요. 선수들 네. 몸 움직임도 좋고요. 그리고 또 선수들의 그 포지션 체인지라든가 몇 차례 강조를 합니다만 수비, 미드필드, 공격 라인의 적절한 강력 유지 네. 아주 좋습니다. 상대에 대한 여유 있겠습니다만 올 거칠 때 패스웍이 적절히 잘 간 적이 일찍이 없었어요. 그렇죠. 네. 일본과 경기 전반전에 상당히 경기 내용이 좋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그 중국과의 경기는 지난 일본과 경기 때보다 더 아주 일방적인 흐름으로 끌고 가는 그런 그 경기의 흐름 좋습니다. 모처럼 수술을 해보는 중국입니다. 자, 땅이 그만큼 많이 패여 있는데요. 자, 훑어찬 것이 많습니다. 자, 키드른 혼칠한 중국 11번 선수인데요. 자, 왼쪽 측면으로 빠졌죠. 뭐 급히 서둘러 따라갈 필요 없어요. 공격권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 깊숙이 들어와서 한국의 드로잉.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중계하는 기술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 스타팅 멤버에 지금 중국에 11번이 없는데요. 그래요. 주팅 선수. 이 선수가 지금 교체 멤버로 주팅 선수예요. 그렇죠. 투입이 된 것 같아요. 네. 선수가 교체할 때 반드시 카메라를 잡아줘야 그리고 이제 자막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문전으로 날라옵니다. 뒤로 깊었어요. 사실은 저 주팅 선수가 애당초 처음부터 나올 줄 알았다가 안 나와서 그렇죠. 우리가 조금 예상 밖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철저히 그 전반전은 실점 없이 가려고 생각할 정도로 중국이 좀 느리게 네. 팬더같이 마치 움직였는데 말이죠. 네. 왜 그랬나 싶는데 결국 왠지 우리보다 더 체력 소모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한국은 결승전 전까지 9골을 터뜨렸거든요. 네. 전반전에 6골을 터뜨렸습니다. 중국은 후반전에 더 많은 골을 터뜨렸다고 전반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죠. 네. 한국은 전반에 강한 이제 그런 통계적 수치가 오늘 경기에서도 반영이 되네요. 자, 한 골을 먼저 넣고 이제 주도권을 잡아갑니다만은 2008년을 염두에 두고라도 우리는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이 죽순인데 네. 오늘 이 경기에서 확실히 잘 나올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앞서 5년, 10년의 네. 미래를 여기에 이 경기에 대입을 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중국을 이겨서 공안증에 대한 것을 계속 유지해서 네. 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4년 후에 베이징에서 다시 만날 상대들입니다. 자, 저렇게 내비로 두네요. 공간이 넓어요. 쉽게 받을 수 있게끔 중국이 뒷걸음질 많이 큰 칩니다. 선수들을 갖고 맨투맨 수비나 적극적인 프레싱을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선수들이 다소 서 있는 자, 모습이 많이 찬스입니다. 나오는데요. 네, 페널티 외곽. 자, 젖히고 들어갑니까? 모서리 쪽. 자, 측면으로 들어갑니다. 김승용 밑둥을 차서 올렸고 논스톱으로 패스해 줍니다. 자, 정면 좋아요. 좋아요. 안쪽으로 뒤로 아주 흘리고 좋아요. 자, 찬스입니다. 여기서 툭 건드린 게 좀 투박했죠?
네. 중국 선수들이 지금 한국 선수들을 네. 적극적으로 밀착 마크를 못합니다. 조원광 앞쪽으로 김승용이 좋고 지금 둔탁하게 전반 미는 리우유. 초반보다 네. 맨 마킹을 할 때 적극성을 띄지는 못하는데요. 그 이유는 앞서 제가 옵사이드 범했을 때 괜찮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 플레이에 영향을 받아서 뒷걸음질 치는 것이 가중되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실점을 했던 박주영 선수의 그 순간 때문에 밀착 마크를 하다가 헛동작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네. 뒤에서 누군가 팬티끈을 끌어잡는 것 같이 그 멘트가 지금 아주 헐거워졌거든요. 여전히 우리는 오른쪽, 중국은 역시 오른쪽이 많죠? 네. 헤딩! 조금만 더 떴더라면 네. 적절히 잘 뒀어요, 김준규. 볼르는 수비수로 볼 수 184cm. 있죠. 네. 예먼가 경기에서도 한 골을 터뜨렸고요. 본프레레 감독이 지난번 그 아시안컵 때 중국에 갔을 때 그 기자회견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진규 선수처럼 출중한 선수를 자기가 이렇게 발견 늦게 한 것이 후회스럽다 할 정도로 네. 김진규 씨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지금 평가하고 있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세상에 그렇지 않습니다. 일찍 발견되는 스타보다는 뒤늦게 발견되는 스타가 더 무서운 법이에요. 그럼요. 네. 그리고 김진규 선수의 경기 때 보면 네. 아주 자신감이 더욱 커지는 그런 그 모습을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왼쪽 측면으로 다시 잡습니다. 백승민 잡아들고 다시 백승민에게 여유 있습니다. 문전 쪽으로 날아갑니다. 떨고 놓고 뒤쪽에 왕홍양. 자, 질로 맞고 한 명이 카바, 뒤에서 카바 플레이. 제주선에서 걸렸습니다. 오른쪽으로 오늘 뭐 조금 경기가 약합니다. 술술 풀리는데요. 네. 오늘 뭐 축구의 FM을 보는 것 같아요. 자, 측면 슛! 골! 두 번째 골이 터집니다. 또 박지영! 2대 0입니다. 오른쪽으로 신바람 나는 완전히 축구입니다. 열어놓고 네. 수비가 대문을 열어놓듯이 말이죠. 네. 벌려진 상태에서 박주영이가 문전 세도할 때 맞춰주는 43분. 김승용의 패스. 두 번째 골이 터졌습니다. 네, 오늘 축구의 교과서를 봅니다. 박지영 매무새를 다시 고치고 서클 쪽으로 갑니다. 박주영 선수는 김승용 선수의 이 아프런트 패스를 받아서 네. 방향을 바꿔놓는 오른발 슈팅으로 추가골을 뽑아냈거든요. 네. 이번 대회 6번째 골이 터지는 순간이거든요. 김승용 선수 골을 넣은 박주영도 잘 잘했습니다만 밀어줬죠. 김승용 선수의 네, 그리고 아웃프런트 노스톱으로. 패스 또 문전을 잘라먹는 네. 박주영의 움직임 그리고 김승용 선수의 이 패스 전에 미드필드에서 오른쪽으로 열어주는 패스 네. 뭐 군더더기 없을 정도로 완벽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김승용 선수가 곱게 주고 박지영 선수가 상대 선수를 등지고 왼발로 꺾어서 네. 마치 테니스 라켓으로 방향을 꺾듯이 지금 뭐 전혀 힘들지 않은 표정에 우리가 체력을 걱정했었는데요. 그렇죠. 네. 복싱에 제가 가끔 축구를 비유합니다만 때리는 선수가 덜 지치죠. 네. 두 차례 연장전을 치렀던 것 이렇게 되면 한국 선수들은 그 피로에 대한 부분을 잊고 아주 그 기운이 펄펄 날 겁니다. 네. 이거 지금 여기서 고의적으로 불타는 뻗어차는 거거든요. 왕홍양. 오늘 사우디의 알 가무디 주심은 경기 운영 잘하죠? 네. 네. 왕홍양. 지금 미드필드에서 경기를 일방적으로 지금 주도권을 내준 네. 중국의 미드필더 왕홍양. 자, 추가 시간 장면 충분히 들어왔습니다. 자, 찰듯하다가 가까이 오지 않으니까 페인팅. 자유자재로 데리고 놉니다. 아주 내려다보고요. 박지영 네. 선수. 발끝으로 올린 볼. 네. 그래도 완전히 샌드위치 상태에서 올렸어요. 측면으로 슬쩍 찼다 높죠? 돌아서 나옵니다. 유엔 웨이웨이. 오른쪽 측면으로 잘 끊어요. 좋습니다. 여유 있게. 그러나 좀 잡았습니다만 빨리 돌아섰고요. 문전 쪽으로 옵니다. 마중을 나왔고 볼 컨트롤이 좋지 않아요. 측면으로. 조은광이 따라 나와서 잡은 볼 타치아웃. 여기서 맥을 끊고 수비치로 가는 리우유유. 자, 이제 10여 초 남았죠? 네. 네. 중국 팀은 전체적으로 몸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네. 그리고 전술적인 트림, 포메이션에도 많은 문제가 노출이 되고 있고 특히 미드필드에서 그 싸움이 한국에게 일방적으로 밀리다 보니까 공수 전환의 원활함이 떨어지는 흐름입니다. 저는 중국이 파죽지세로 결승까지 와서 또 2008년에 대비해서 아주 강훈련을 했다고 해서 사실은 걱정을 했었는데 네. 오히려 경기를 쉽게 풀어가고 심리적인 장도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전반전 수치로도 보고 자세히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케라스 스타디움 중국 선수들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자, 중국으로서는 글쎄요 어떻게 대비를 할지요.
잠시 후 새벽 4시에는 또 볼거리 축구가 있죠? 그렇죠. 남미 예선이 있어요. 개혁을 유럽 예선. 하고 있는 프랑스. 네. 98년 프랑스 월드컵 이후에 잠시 세계 축구를 호령했던 프랑스가 2002년 월드컵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쇠락의 길을 걷고 있거든요. 네. 감독도 바뀌었고 또 선수들도 다수 바뀐 상태에서 아일랜드 경기 때 어느 정도 경기를 소화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네. 시간상으로 이제 오늘이 토요일이고 내일 모레죠. 네. 월요일 새벽 1시 30분에는 남미 예선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경기도 또 중계 방송을 아르헨티나에 또 새로운 스타가 탄생했죠. 네. 테베스 선수가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웨인 루니와 더불어서 세계 축구를 또 주도할 수 있는 네. 새로운 신동으로 그 발돋움을 하고 있는데 테베스 선수의 활약도 또 역시 큰 관심을 갖고 보시면 월드컵 예선 보는 즐거움을 배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191cm 펀치란키 차기석 골키퍼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후반전 시작이 됐습니다. 한국은 왼쪽 그리고 중국은 오른쪽으로 공격을 펼칩니다. 자, 2008년에 만날 중국 올림픽 대표팀의 예비 엔트리가 지금 나와서 뛰고 있는데 확실히 우리가 기선을 잡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중국 대표팀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주축 선수로 뛸 2008 스타스라는 그런 명명을 받고 있는 선수들인데요. 네. 오늘 한국을 맞아서 그동안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것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지금 일방적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선은 이기려는 의지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중국이. 네. 이장수 감독이 중국 축구에 한국 팬들이 궁금증을 갖고 있는 왜 청소년 선수는 잘하다가 성인 선수가 되면 잘 하지 못하는가. 네. 이번에도 이장수 감독은 산하 제한을 하면서 자식이 귀해지니까 거기서 오는 집단 이기주의, 개인 이기주의가 팽배해진 것이 축구는 팀워크를 필요하는 가장 집단 스포츠인데 네. 그것을 최대화하지 못한다는 그런 나름의 분석을 하는 것도 또 우리가 살필 수 있었습니다. 자, 박주영이 적절히 잘 밀어줬습니다. 측면으로 나왔습니다. 조원강 이번엔 낮았어요, 센터링. 자, 주고 빠졌는데요. 자, 중국이 3명의 에어싸고 지금 압박을 보세요. 압박을 하니까 패스가 그렇죠. 잘못 나가잖아요. 2명, 3명이 압박을 하니까 네. 중국 선수 지금 패스할 곳을 찾지 못하고 허둥대는 거죠. 우리는 완전히 바닷가의 말미잘 같은 그런 수비 형태를 갖춥니다. 에어쌌다 풀어주고. 자, 밀어주듯이 논스톱으로 오른쪽 측면. 이런 것이 좀 어설퍼요. 그렇죠. 저런 패스를 하게 되면 나머지 10명 선수들은 힘이 맥이 빠지거든요. 빠지죠. 네. 받는 선수 위주로 패스가 가야 되는데 그렇죠. 자기 편하자고 주는 패스는 의미가 없습니다. 뒤로 흘린 볼 헤딩으로 타차. 그러나 점점 우리는 안쪽으로 접혀 들어가는 드로잉을 펼칩니다. 뒷걸음질 치는 중국의 탄왕숑. 앞서가 있는 백승민. 여유 있게 헤딩하는 오장은. 툭 건드려주고 좋아요. 앞에서 찔러서 오장은. 갑니다. 다시 젖히고 자, 더 들어갑니까? 자, 아주 들어갑니다. 좋은데요? 단독 드리블. 올렸어요. 자, 조금 드리블이 깊었군요. 다소 잡아치는 네. 그런 순간이죠. 백지훈 선수. 슈팅 타임을 조금 더 서두를 걸 그랬어요. 네, 백지훈 선수도 이번 대회를 통해서 스타덤에 오르는 네. 그런 기회를 갖게 됐죠. 안동고등학교 김진규 선수와 안동고등학교를 같이 나왔습니다. 네네, 동창이고요. 2000, 2001 백록기 대회 때 우승을 했었고 2002년 부산 MBC 대회 때 바로 백지훈 선수가 우승을 할 당시에 MVP로 뽑혔던 선수입니다. 지금 전남 드래곤스에 같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전남 드래곤스에 같이 있고 일본과 경기 때 첫 골을 뽑았던 네. 이제 수은갑이죠. 자, 백지훈이 다시 화면에 줬습니다. 나왔던 자, 백지훈이죠. 센터서클 통과. 여기서 투박한 볼 컨트롤. 조금 후반전 들어와서는 글쎄요. 3번째 골을 너무 서두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 측면 빈 곳에 갖고 우리가 잘 받았습니다. 박희철, 백승민. 중국은 전술상으로 지금 큰 문제점이 네. 노출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4-4-2 포메이션을 가동하고 있고 중국은 4-4-1-1. 네. 다시 얘기해서 최전방에 한 명을 놓고 미드필드로 보면 5명을 쓰고 있는데요. 자, 뒤에죠. 정면입니다. 치고 들어간 왼발 각도 슛! 해트릭이 나오나 했는데요. 벗어납니다. 지금까지 6골 넣는 박지훈. 우리 박지훈. 지금 예멘 때 2골, 태국 때 1골, 지금 한번 일본 때 보시죠. 1골. 골대를 한번 헐깃 봤죠. 네. 자, 치면서 헐깃 보면서 임팩트 때 볼을 보지 못했던 것이 정확한 슈팅으로 연결이 되질 않은 거죠. 네. 저는 이 순간에 해트릭이 나오는구나 말이죠. 그래요. 교과서적으로 반대편 포스트를 겨냥한 박주영 선수였습니다. 골대 간격이 7m 32인데요. 조금 각이 깊었었습니다. 박주영 선수가 청구고등학교 졸업할 당시에 네. 대학 스포츠에 큰 스카우트 전쟁이 벌어졌었습니다. 네. 지금 그 박지영 데려가라고 온통 난리죠. 그렇죠. 네. 고려대학에 현재 이제 1학년에 재학하고 있는데 엄청난 조건을 그렇죠. 제시하고 있더군요. 박주영 선수가 청구고등학교를 졸업할 당시 감독은 네. 연세대학교를 대표했던 바로 변병주 감독이 지도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의 스카우트 전쟁이 벌어졌는데 네. 박주영 선수는 연대, 그러니까 자신을 가르쳤던 그 감독이 졸업한 은사의 대학을 선택하지 않고 고대를 선택했고요. 네. 지금 고려대학을 재학하고 있는 박주영 선수를 프로팀에서 지금 영입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그 거액을 자, 제시하는 잘 그런 뒀습니다. 슛 센터링 튕겨서 네. 자책골이 나올 뻔했습니다. 모습이에요. 그렇죠. 백승민. 자, 오늘 늘 바에는 많은 골을 넣어서 2008년에 데뷔한 그야말로 우리가 예방주사를 좀 여러 대 맞고 갈 게 좋겠어요. 정신적으로 이렇게 되면 완전히 압도당하고 저런 추억은 중선들이 지워버리기 힘들 거요. 그렇죠. 네. 자, 중국이 또 선수를 바꿉니다. 션 로우융을 들어가죠? 지금 미드필드에서 변화를 꾀하는 겁니다. 네. 그 쇼링 선수는 왼쪽 측면 쪽에 미드필드를 보고 있는 선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은광 선수 쪽에서 많은 돌파를 허용하니까 바꾸는 거죠. 자, 여기서 들고 들어갑니다. 3명 측면, 등 뒤쪽으로 잘 감아 돌아갔는데 미리 굴러갔습니다. 당초에는 지금 교체된 선릉 위안 선수가 스타팅 멤버로 뛸 거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네. 안태현이 깊숙이 줬고요. 미처 따라가지 못해서 타치아웃. 골라인 아웃돼서 중국의 골킥. 벤치 싸움에서도 박성호 감독이 안태성 감독을 압도했습니다. 네. 한국은 베스트 11을 공표한 대로 모두 출전시킨 반면에 중국팀은 2명의 선수를 바꿨거든요. 네. 근데 그 바꾼 것이 효과를 거두질 못했고요. 그래요. 좋아요. 치고 가슴을 안고 들어갑니다. 좋아요. 이게 가랭이 사이로 빠졌으면 좋았는데. 괜찮아요. 네. 튕겨서 나갑니다. 지금 뭐 패스를 할 때 보면 상대 네. 수비를 완전히 읽고 박주영. 말이죠. 네. 아주 여유 있게 패스를 하는 박주영 선수인데요. 결국 뭐 우리가 19살 하면은 다 컸다지만 정신 연령은 그렇게 그 최적과 비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이제 공안증 했는데 바로 이런 거구나 하고 오늘 새삼 중국이 확인하는 골이 됐어요. 아직까지는. 자, 센터스클 못 미쳐 앞으로 돌아섰고 찔러주는 볼. 자, 한번 튕기고 결국 자기 공 만들고 들어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멈춘 상태에서 뒤로 돌렸고요. 자, 왼발로 올립니까? 꺾어서 걷어낸 볼. 지금 뭐 때리겠다, 네, 까지 멈췄습니다. 가르쳐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수비는 아주 경기하기 편하죠. 김승용 실력이 있겠는데요. 허리를 슬쩍 저것이 밟혔는데요. 볼에 가슴이 닿으면서 허리가 꺾이는 네. 이제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중국 선수가 발끝으로 훑지 않았나 몰라요. 김승용 선수가 꺾고 나갈 때 네. 태클이 아주 저기 했고 또 아이고, 엉덩이를 뒤로? 스터드로 말이죠. 아하. 정말 그 날카로운 스터드로 또 밟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요. 네. 요 동작이 여기서- 고의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밟는 것은 고의는- 고의가 아니었고 네네. 첫 번째 그 중심을 무너뜨리는 왼발로 태클을 들어갈 때 그것은 고의였습니다. 네. 네. 다행히 일어납니다. 김승용. FC 예멘과 서울에서 우즈벡 때 한 골 넣었던 그렇죠, 활약을 김승용. 하고 있고 네. 이번 대회를 통해서 각광받는 이제 스타덤에 오르고 있는 선수고 여드름이 잔뜩 났어요. 그렇죠. 조광래 감독이 이제 김승용 감독에 대한 평가. 헤딩! 멋진 헤딩 슛이죠. 옵사이드 아니에요. 네. 찰 때 등 뒤쪽으로 박주영. 돌아 들어갔어요. 오늘 뭐 박주영 선수의 위치 선정, 문전 침투 단연 돋보입니다. 중국으로서는 박주영 선수를 충분히 대비했을 텐데요. 네. 오늘 전혀 못 잡는데요. 전반 초반에는 거친 몸싸움으로 박주영 선수의 움직임을 네. 축소시키겠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미드필드에서 무너지니까 수비에서는 거기 묻기가 어려워집니다. 네. 자, 일단 2대에서 여유가 있지만 이왕이면 박주영 선수가 오늘 헤드트릭을 기록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빈 곳으로 널찌감치 주고 다시 오픈 스페이스 빈 곳으로 갑니다. 여유 있게 갑니다. 오장은 자, 줄 선수를 찾죠. 운전으로 등 맞고 다시 타치아웃 됐습니다. 그러나 한국 공격 계속 이어집니다. 드로잉. 지난번 부산에서 있었던 4개국 청소년 축구 선수권 대회 때 네. 오장원 선수의 뛰어난 중거리 슈팅 능력 그리고 상당히 기동력이 뛰어난 선수거든요. 네. 지금 미드필드에서 중국을 단연 압도하고 있습니다. 자, 기다렸다가 슬쩍 짧게 주고 다시 한국의 드로잉. 지금 역할 분담이 미드필드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중앙 네. 쪽에서는 백지훈 선수는 볼을 좌우측으로 나눠주는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고 네. 오장원 선수는 설거지를 한다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기동력으로서 또 상대의 미드필더들을 차단하는 그런 지금 활약을 지금 펼쳐주고 있거든요. 개막전 때 우리가 이라크에 3대0으로 무력하게 질 때 참 우리 축구팬들이 걱정 많이 했어요. 화도 많이 나셨고요. 그렇게요. 자, 측면으로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백승민이 또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문제점은 수비에서 전방으로 크게 때려놓는 패스. 네.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 있는 중간에 있는 미드필더들은 왔다 갔다 왕복주
셔틀 런닝하다 지쳤던 거죠. 근데 일본 경기부터 철저히 미드필드를 거쳐가면서 네. 경기의 자신감을 회복했던 것이 오늘 중국 경기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이락과 3대0을 일때 이제 수중전에다가 유난히 땅이 질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게 대변 스터드도 좀 철저히 준비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축구 선수들은 비가 올 때는 스크류 탑이라고 해서 알루미늄으로 그렇죠. 된 좀 돌리는 네. 스타일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축구 선수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프리킥 문전까지 왔습니다. 차기석 골키퍼 191cm의 킴키 그리고 우라만 체격이 일본전 때 특히 승부차기 때 일본 선수들이 주눅이 들었어요. 골대가 좁혀 비는 바람에 그럼. 히라야마도 옆으로 차냈죠. 자, 중국의 프리킥 강하게 찰 것 같습니다. 슛! 몸에 걸렸어요. 앞쪽으로 등 뒤로 돌아가는데 너무 멉니다만은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데 골키퍼 나와서 가볍게 앞으로 이어집니다. 박주영 따라갑니다. 왼쪽으로 벌립니다. 중국. 앞쪽에 안테온이 버티고 섰습니다. 롱유엔 교체 들어온 선수인데 헤딩. 자, 걷어내고 아무리 크다고 하도 네. 공격수가 뒷걸음질 치거나 그렇지만 제자리에서 서전트 점프하는 상황에서는 골을 만들지 못하죠. 네. 그러니까 미드필드에서 한국의 압박에 말리다 보니까 측면에서 크로스가 지금 정확하게 올라오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장진 선수라도 헤딩 싸움에서 효과를 보고 있질 못한 중국이 되고 있어요. 키가 크니까 공간 싸움에서는 좀 유리하지만 타이밍을 빨리 잡지도 못하죠. 그렇죠. 네. 깁니다. 먼저 뛰었던 김승용 다시 떠고 조금 키가 짧아요. 등 뒤쪽에서 뒤로 가로챘죠. 측면으로 벌렸고 자, 이것도 보이는데. 찬스입니다. 그냥 갑니다. 어드밴티지를 줍니다. 네, 자, 일단 멈춰놓고 프레이가 끊어질 때까지 네. 보겠죠. 센터링. 저러다 이제 상대가 뺏거나 투박하면 소급해서 적용을 하는데요. 네. 김승용. 그리고 넘어졌던 쥐가 나나요? 백승민 선수 용인 보시죠? FC에서 뛰고 있는 백승민 선수가 백승민. 패스를 하고 나서 뒤늦게 와서 네. 18살. 네, 충돌을 했던 이제 그런 순간이거든요. 그리고 백지훈 선수가 오른쪽 측면으로 치고 들어갔었는데 아주 힘든 표정의 백승민. 6경기 가운데 3경기 수중전 그리고 8강, 4강 연장전 120분에 혈투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체력적인 부분이 부담스러웠었는데 전반전의 경기 내용이 좋아지면서 이제 이것을 극복을 했고요. 네. 중국은 전반 초반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후반전에 골을 많이 넣은 이제 그런 기록. 이것은 또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일단 상대에게 2대1 상황이 되면 급격히 쫓길 수가 있기 때문에 2대0 상태를 유지하면서 한 골을 더 넣게 되면 완전히 승기를 살려가고 경기를 붙일 수 있는 네. 이제 상황이 될 텐데요. 자, 뚫지를 못합니다. 자, 중국은 이란과 1대1, 인도네시아에게 5대1, 그리고 카타르에게 1대0으로 이겼고요. 그래서 2승 1무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8강에 네. 말레이시아에게 3대0, 그리고 시리아와 4강전에서 1대0으로 이기고 올라온 중국. 지금까지 전적으로 기록으로 봐서는 아주 만만한 팀이 아닌데 오늘 한국팀 앞에서는 조금 약해 보입니다. 또 우리는 그만큼 어렵게 올라와서 그런지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하고 있어요. 네. 패스의 정확도 또 여유, 또 공수와 연결이 네. 참 좋고요. 우유 선수 네. 왼쪽 측면적 수비수인데 한국 문전까지 올라와 있죠. 저렇게 나와 있다가 뒤늦게 수비로 가담하기 때문에 바로 네. 중국의 약점은 좌우측 측면이라는 겁니다. 네. 좌우측 이게- 측면에서 골을 넣었는데 우리가 효과를 본 거죠. 두 번째 그렇죠. 골도 그랬고요. 근데 결국 이제 그것은 중국으로서는 궁여지책이니까요. 네. 자, 뒤로 적당히 패스로 해줬습니다. 백지훈 뒤로 줬고 측면으로. 미드필더들과 네. 수비의 협력 플레이. 저는 박희철 오늘 돋보입니다. 논스톱으로 백승민 옵사이드가 됐습니다. 결국 차는 순간에 깊이 들어갔다는 사인입니다. 받을 때는 옵사이드가 아니었었는데요. 자오슈리 센터 서클 못 미쳐 좀처럼 넘어오기 힘든 중국. 우리가 중간 차단해서 역습으로 가려고 깊숙이 전진 수비를 펼치고 있는 한국. 김진규의 반칙. 주팅의 자 왼쪽 측면 여기서 볼 다루는 게 조금은 미숙해요. 왼발로 올립니까? 지금도 속도감이 없죠. 위험합니다. 슬쩍 네 바운딩이 높았죠. 예상 밖으로 차기석. 그렇지 않으면 네. 키가 큰데 바운딩이 높았어요. 차기석 선수 신체적인 조건 대단히 좋습니다. 네.
그렇지만 차기석 선수에게 그 쓴소리를 한마디 한다면 네. 이번 대회에 실점하는 순간 한국에 가서 곰곰이 스스로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몸의 밸런스 유지에 필요한 체력적인 준비가 필요하고요. 네. 지금도 낙하 지점에 대한 그 미스와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상하체 밸런스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네. 좀 더 큰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김영광 선수와 같은 네. 그런 정말 연습벌레가 되기를 권합니다. 자기 치를 너무 과신해도 안 돼. 중국이 또 선수를 바꿉니다. 자, 그만큼 어렵게 풀어가는 중국 선수 교체가 많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우 여우가 들어오죠? 네, 저우여우 선수 신장이 무려 196cm예요. 장신 공격수. 네. 중국의 가장 간판 공격인 동팡주원 선수를 빼죠. 네. 지금 동팡주원 선수는 거의 뭐 화면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그런데 이것은 동팡주원 선수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그 동팡주에게 찬스를 만들어주는 미드필더들의 그 어떤 역할이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받쳐주지를 못하죠. 그렇죠. 문전 쪽으로 헤딩! 머리에 물수제비 헤딩까지는 갔는데요. 네. 각도를 조금 꺾지 못했어요. 박지영. 오늘 박지영 선수가 두 골의 주인공이지만 헤트틱을 한번 기록해봤으면 더 자신감이 붙고요. 그렇죠.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도 그런 면은 참 좋은데. 박주영 선수가 지금 182cm에 체중이 70kg입니다. 네. 지금 성장기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체중이 네. 조금 더 붙으면 더 무게감을 가질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오른쪽 측면으로 벌립니다. 여유 있게. 그러나 한국 문제는 기다리고 헤딩 건드리지 못합니다. 넘나지. 위협적이었어요. 모처럼. 네. 지금까지 중국이 지금까지 가장 위협적인 최고의 네. 위기였었죠. 중국이 중국 같은 공격의 날카로움을 갖고 있는 슈팅. 팀인데 자, 문제는 지금 같은 우리가 골을 먹진 않았어도 저런 기회를 줘서는 안 돼요. 그렇죠. 네, 지금 완전히 수비가 놓쳤어요. 1차적으로 자연스럽게 크로스를 준 네. 한국의 왼쪽 수비의 문제점 그리고 문전 중앙에서 네. 쇄도하는 선수를 놓친 네. 그 마크에 대한 허술함 경기하다 보니까 이제 자칫 방심할 순간이 있는데 그래요. 그런 방심이 낳은 그 실점 위기였습니다. 양쪽이 다 조금은 미숙했어요. 자, 중국 공격이 살아납니까? 툭 밀어주다가 튕긴 볼. 자, 좋습니다. 오히려 역습으로 가죠. 백승민 가운데로 치고 들어갑니다. 오른쪽 찬스입니다. 끝에 더 치고 골키퍼가 훑어내는군요. 볼을 네. 첫 번째 잡아는 김승용. 컨트롤. 김승용 선수 좋지 않았죠. 네, 지금 피로가 누적돼서 근육에 그럴 거예요. 통증이 있을 겁니다. 쥐가 나나요? 지금 부딪힌 것도 그렇습니다만 그 8강전, 4강전을 치르면서 네. 상당히 지금 김승용 선수 많이 뛰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전반전 일찌감치 두 골 넣은 것은 참 다행이에요. 그럼요. 네. 특히 일본과 경기 때 부상 때문에 김승용 선수는 빠질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네. 박성호 감독이 기습적으로 투입을 해서 재미를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근육 쪽에 상당히 지금 피로가 누적이 돼 있을 겁니다. 90분 경기도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한 13, 4km를 뛰는데요. 네. 더군다나 연장전까지 뛰었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신력으로 버티지만 저럴 때 이제 갑자기 체력이 떨어질 수도 있죠. 그렇죠. 공격 방향 한국은 보죠. 오른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네. 현상이 전반보다 더 커졌고요. 네. 중국 역시 한국의 오른쪽에 맞대응을 하다 보니까 왼쪽에서 또 그 수치가 높아지는 그런 흐름이에요. 좋아요. 주고받고 잘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뒤에서 투박한 태플에 걸렸습니다. 박주영. 압박 수비를 뒤에서 줬습니다. 먼저 타치아웃. 중국 맞고 타치아웃. 한국의 드로잉. 평균 신장도 크고 하지만 조금 우리보다 좀 타이트한 맛이었고 좀 왠지 짜임새가 흐트러졌는데요. 자, 미입니다. 뒤에서 백승민. 저럴 때 밀어지는 건 고맙지 않아요, 차라리? 네, 멈춰놓고 문전 쪽으로 띄워줄 수 있는 찬스가 오는데요. 돌아서 문전까지 가긴 오히려 더 힘이 든 상태에서 중국이 도와준 골이 되었습니다. 17번의 탄완성 오른쪽 풀백을 보고 있고 전반전에 경고를 받은 선수죠. 네. 중국은 좌우측 풀백이 분명 약점인 틀림없네요. 한국의 프리킥. 자, 두 명이 골대 쪽으로 벽을 쌓고요. 아주 힘든 표정입니다. 김승용이 프리킥을 찹니다. 각도를 바꾸는군요. 그 사이 저렇게 찰 때 이제 문전 쪽에서 몸싸움이 심하니까 요즘 주심들은 그걸 띄워놓고 경기 휘스를 불죠. 네. 그리고 문전 쪽으로 시선을 줍니다. 자, 낮게 가고 쳐낸 볼 드로잉. 깊숙이 들어가서 한국의 드로잉입니다. 런 융승 맞고 나갔습니다. 박정 선수가 공을 받으러 오는데요.
박승욱 선수가 던지나요? 걷어내는 중국. 마중을 나왔죠. 가슴으로 안 왔는데 등 뒤쪽. 한국 잡았습니다. 일단 뒤로 빼는 조원광. 중국 청소년 팀이 그동안 거둔 전적은 화려합니다. 화려해요. 지난 6월에 툴룸컵에서 네. 콜롬비아, 브라질 이런 팀들을 꺾고 3위를 차지할 정도로 그러게요. 2008년 올림픽을 준비하는 네. 그 발걸음이 상당히 가벼웠었거든요. 자, 기다렸다가 빈 것으로 하니까 다시 줬죠. 오장은이 들어갔는데 밀려 넘어지고 프리킥. 오장은 선수 좋습니다. 과거 86년 한국 월드컵 대표팀 멕시코 대회에 출전했을 당시에 네. 박창선 선수의 그 뛰는 모습과 거의 비슷해요. 그죠? 상당히 부지런하고요. 네. 그러니까 오장은 선수와 백지훈 선수의 궁합이 잘 맞는 겁니다. 맞아요. 백지훈 선수는 킥에 대한 정확성을 갖고 좌우측으로 잘 찔러준다면 네. 오장은 선수는 지금과 같이 아주 부지런히 다니면서 그 상대 그 미드필더들의 그 기동력을 무력화시키고 또 많은 운동량으로 유도를 해서 지치게 하는 그런 효과를 이끌어내고 있거든요. 자, 조은강 선수가 중계 구완전 소속했다는 물을 슬쩍 마셨는데요. 자, 옐로 카드를 꺼내니까 또 뜯어 말립니까? 말린다고 또 빨간 카드? 자, 빨간 카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경고 누적이죠. 리우유 선수와 네. 한항성 선수가 경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경고받은 것은 두 차례 경고로서 누적됐던 것이 퇴장으로 연결이 된 겁니다. 왕홍양. 자, 이렇게 되면은 설상가상 중국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김승용 선수는 그 전반전에 리우유 선수가 경고받은 것을 알고 네. 전반전에 받았으니까 두 번째 경고다 퇴장시켜라 말이죠. 네. 이제 주심은 경고를 주면 바로 카드에다 자신이 직접 그 번호를 기록을 하죠. 표기를 하거든요. 네. 지금도 완전히 뒤늦게 상황에서 지금 중국 쪽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15번 선수가 반칙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리우이 선수가 반칙을 하는 것이 아니라 15번 선수가 반칙을 했는데 유엔 웨이가 네. 반칙을 했죠. 근데 리우이 선수가 반칙을 슛! 하고 네. 바운딩. 주심은 읽고 경고 누적으로 지금 레드 카드가 나왔어요. 리우유 선수입니다. 자, 10명이 싸우고 있는 중국. 게다가 두 골을 먼저 내줬고요. 뒤로 흘리는 헤딩. 발바닥으로 먼저 치고 들어갑니다만은 자, 중국이 정면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오른쪽 다시 리턴. 훑어 들어가는데 조금 시뮬레이션 기가 있죠? 네. 안태은이 걷어냅니다. 중국 다시 압박해 옵니다. 뒤통을 잡고요. 걷어내는 한국 수비. 수비에서 나오는 패스가 조금만 정확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지금 당하니까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살려서 발끝에 맞춰주고 그렇죠. 자, 좋습니다. 너무 부담 주게 빈 곳으로 찔러줬어요. 상대가 박지훈이 한 명 부족하다. 이제 이겼다. 네, 이거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돼요. 오히려 저것이 중국에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국은 심리적 정신적으로. 요인이 더 네. 강해지거든요. 11명이 느슨하게 뛸 때보다 10명이 바짝 조이면 더 무서워지는 게 축구인데요. 자, 슛 합니까? 슛! 벗어났습니다. 무서운 슈팅이었어요. 네. 자오슈리. 이 선수는 현재 뛰고 있는 중국 올림픽 대표팀에서 네. 그러니까 청소년 대표팀에서 국가대표팀에 포함되어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인프런트가 됐군요. 네, 그 능력이 뛰어나고 지금 한국 팀의 그 백지훈 선수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선수죠. 네네. 지난 그 중국 대표팀과 핀란드 경기 때 그 A매치에 그 출전했던 경험이 있는 선수가 바로 자오슈리입니다. 두 골 먹었을 때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 큰일 났다 싶었을 텐데 오히려 한 명 빠진 상태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는 그런 분인데 자, 측면으로 잘 왔습니다.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자, 골대 쪽으로 향했죠. 지쳤어요. 지친 게 역력하죠. 네, 중국은 후반전에 강하다. 네. 10골 중에서 6골을 후반전에 넣었다. 이것을 전반전에 이제 강조를 했는데요. 한국 선수들 네. 입장에서는 지금 적절한 타이밍에 그렇습니다. 슛을 준비하는 겁니다. 분위기를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자, 선수 교체를 하는 박성화 감독. 박정진 선수가 들어갈 채비를 하고 있죠. 네. 17살의 어린 선수입니다. 수원고등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박지성 선수의 후배죠. 자, 측면으로 옵사이드가 되었습니다. 수원에는 박종진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수원공고와 수원고등학교가 있죠. 네. 박지성 선수는 이제 수원공고를 나왔고, 네, 박종진 선수는 그렇군요. 수원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언뜻 축구 전문가나 팬들도 그것을 혼돈할 수 있는데요. 박종진 선수는 수원고등학교를 네. 지금 재학하고 있고,
네. 조은광 선수를 뺍니다. 네. 많이 지쳤다고 봤나요? 자, 조은광을 빼고 박종진 선수는 지난 그 부산에서 있었던 아시아 그러니까 4개국 친선 경기 때도 교체 멤버로 뛰었던 네. 선수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 자, 박종진이 들어가고 조은광 선수 뭐 자기 할 일 다 하고 나와요. 그럼요. 네. 자, 우리로서는 참 지친 상태에서 경기를 펼치는데 지금 선수 교체가 마치 주유소에 들렀다 나오는 자동차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기름을 충분히 넣고 나오는 그런 박종진 역할을 기대를 해봅니다. 조은광 선수의 그 아버님과 작은 아버님은 네. 그 축구인이라죠? 그렇죠. 국가대표로 활약을 네.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이제 정정탁 그 유명한 스타프레 출신의 자제도 아들도 축구 선수로 활약했던 네.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2대를 거쳐서 지금 그 축구 선수로 활약하는 그런 집안이기도 해요. 자, 외곽으로 돌리다가 앞에 나갔던 선수가 마중 올라와서 잡았는데 자, 측면으로 자, 중국이 정면으로 나옵니다. 자, 우리 수비들 봐요. 일자 수비 잘 펼치고 있습니다. 천타오. 자, 망설이고 들어갑니다. 측면으로 등사에 올렸고 골키퍼. 네, 잘 나왔어요. 네, 이제 191cm의 키를 잘 활용을 했습니다. 지금도 차지 않고 손으로 잘 줬어요. 네, 던지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네. 것이 차기석 선수죠. 거리를 잘 활용을. 아, 측면으로 옵사이드 아닙니다. 자, 슛! 터쳐 잘 나옵니다. 때렸는데요. 김승용. 아주 잘 때렸어요. 아, 골키퍼가 아주 맞기 어려운 그런 코스를 선택했죠. 아쉬워하게 됐어요. 지금 보세요. 제치면서 컨트롤 해놓고 네. 바운딩 됐다 떨어질 때 지면에 닿는 순간 강하게 휘둘러 찼거든요. 네, 코너아웃 됐습니다. 코너킥. 다시 한번 보죠. 박주영, 그다음에 김승용 네. 이번 대를 통해서 아주 스타로서 네. 발돋움하는 이제 그런 순간을 맡고 있는 김승용입니다. 자, 찼던 김승용이 이제 코너킥을 찹니다. 우리는 2번 했고요. 다시 머리로 대서 타치아웃. 저런 건 뭐 빨리 돌아가서 잡을 필요 없어요. 천천히. 네. 지금까지 그 말레이시아 중계 쪽에 가끔 언급을 했습니다. 이번 결승 앞두고 모처럼 골대에 카메라 하나 세팅을 했네요. 타치아웃. 중국에 70년대, 들어오는. 80년대 초반 하더라도 말레이시아는 아시아 축구의 큰 아이, 이벤트의 그럼요. 장이었었죠. 네. 메르테카베 국제축구대회를 바탕으로 해서 메카였어요. 아주 아시아 축구 발전에 기여를 했는데 네. 어느 게링이 이제 그 한국, 중국, 일본에 뒤처지는 상황이죠. 패스 성공률 전반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죠. 전반전엔 전체 성공률 70%, 전진 패스 성공률도 60%였었는데 약 15% 이상 떨어지는 이제 그런 흐름. 그것은 첫째는 체력적인 저하, 또 두 번째는 2대5로 이기고 있다는 선수들의 여유. 어떤 네. 여유, 안정감. 그러니까 안정감이라는 건 좋을 때 안정감이고 나쁠 때는 방심으로 그래요. 볼 수 있는 거죠. 자, 돌았습니까? 스페이스예요. 나와요, 스페이스. 자, 들어갑니다. 내줘야 올리고 골키퍼 펀칭. 각을 더 키워줬어야 됩니다. 네. 더 꺾어내줬어야 된다는 거죠. 조금 더 높든지요. 네. 골키퍼 슬라이딩. 거리 높이로 가는 바람에 중간에 잘렸습니다. 자, 공격했던 한국 수비 다들 돌아오고 있습니다. 드루 패스 논스톱으로 빠른 패스는 좋았는데 여기서 빗나갔고요. 구한전 골키퍼 멀리 차겠다. 뒤로 흘렸습니다. 측면으로 벌렸고요. 자, 그러나 중국 코너킥을 차려갑니다. 선 로윙. 저여우 선수 교체에 들어온 196cm의 장신 마크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도 이제 바로 이 보시죠. 선수죠? 네, 저요. 196cm. 차기성이 아마 탔습니다. 191이니까요. 네, 가까이 붙이면 손을 쓰기 때문에 유리한데 이제 저렇게 골대에 붙이지는 않죠. 그렇죠. 골키퍼 건드리기 어정쩡한 쪽으로 올 때 아주 곤란해요. 자, 깊숙한 지점에서 중국의 드로잉. 자, 중국의 패스 성공률 보죠. 네, 한국보다는 전반전 그 양상에서 떨어지는 것이 없죠. 네. 그러니까 경기의 내용이 상당히 돋보이고요. 전진 패스 성공률 지금 후반전에 남은 시간 더 많이 시도할 겁니다. 특히 장신인 그 저우여우 선수를 의식을 하겠죠. 네네. 우리가 이제 과거에 김재환 선수를 축으로 해서 포스트 플레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그렇죠. 양상으로 갈 텐데요. 중국 벤치입니다. 자, 유엔 웨이웨이. 자, 여기서 찬스가 생깁니다. 툭 치고 들어가요. 백지훈. 앞에 박주영이 가 있습니다. 꺾고요.
두 명 젖히고 부직고 들어갑니다만은 여기서 볼 뺏기지 않고 뒤로 빠진 볼. 중국이 가로치고 다시 치고 들어가는데 진로가 막혔어요. 저것은 뭐 어쩔 수 없죠. 중국 스포츠가 지난 아테네 올림픽을 통해서 네. 아시아로서는 정말로 불가능할 거로 봤던 그 단거리 110m 허들에서 우승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뭐 농구나 배구에서도 세계를 호령을 했는데 유일하게 지금 안 되는 것은 아시아 벽을 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축구고요. 그래요. 그 벽에 바로 한국이 버텨주고 있거든요. 네. 2008년을 준비하는 2008 스타스라는 그 명명을 받고 있는 중국 청소년 대표팀. 오늘 경기에서도 당초 예상보다는 상당히 부진한 경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방송하러 중국 쪽 가보면은 그 각 신문마다 그 표기 문자로 보면은 정말 공안증 하고요. 네. 못하면 우리 리그스는 몸부림치는 게 눈에 역력해. 오히려 좀 측은한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렇죠. 오늘 또 중국의 좋은 찬스를 맞은 중국이 네. 살리질 못합니다. 이 젊은 선수들은 중국 축구협회는 박희철. 향후 한 2년 정도 네. 독일로 유학을 보낼 것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네. 안태은 왼발로 줬고 마중을 나왔죠. 아무튼 중국이 지금까지 이란 1대1, 인도네시아 5대1, 카타르 1대0, 그리고 8강전 때 말레이시아 3대0, 시리아를 또 1대0. 지금 중동 국가인 이란과 카타르, 시리아를 다 이기고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거로 봐서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막 그렇다 치더라도 아무튼 만만치 않은 전력인데 오늘 우리 앞에서는 왠지 작아 보입니다. 중국은 신이 준 신체적인 조건들을 갖고 있는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거기에 만약 기술적인 부분과 축구에서 이제 중요한 지능적인 부분까지 덧붙여진다면 중국의 가능성은 네. 무한하다는 것이죠. 또 언젠가는 우리를 따라오겠죠. 그럼요. 중국이요. 또 지금 뭐 코앞에 와 있고요.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이겼었는데 아무튼 이번 대회 우리 콧등까지 올라와서 대등한 눈높이에서 지금 상투를 잡으려 하는데 두 골의 부담이 매우 큽니다. 71%까지 이르렀던 골 점유율이 66%로 떨어졌고 네. 그 떨어진 것이 바로 이제 중국으로 갔죠. 그렇죠. 네. 여기서 발끝에 멈추지 못하고 꺾였습니다만 자, 지금 10명이 싸우는 중국. 이렇게 되면 우리보다 체력 소모가 좀 적었었는데 오늘 후반전은 더 힘든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중국으로서는 오늘 한국의 가장 큰 고전 요인은 미드필드에서 네, 찾을 수 있고요. 삼선의 밸런스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무기력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구에서 허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맞습니다. 것이. 인체에서도 허리가 가장 네. 중요하듯이 축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치고 들어갑니다. 왼쪽으로 벌렸습니다. 모서리 쪽. 잘 끊었죠. 그러나 다시 중간에서 멀찌감치 외곽으로 다시 돌아올 채비라는 중국. 공을 건드리지 못하고 타치아웃. 한국에 들어오게. 자, 후반전 시간은 얼마 남지 않고 두 골은 내줬고 한 명은 퇴장 당했고 결국 이제 자기네 팀이 공을 쥐어야 골까지 가는데 말이죠. 우승컵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들고 올 우승컵이 보입니다. 통산 11번째 우승을 차지하고 대회 2연패에 네. 지금 목전까지 와 있는 한국팀인데요. 자, 멈추고 이제 패스를 미리 노스톱으로 꺾고 그렇죠. 자, 찬스입니다. 옵사이드입니다. 레드가 나오네요. 옵사이드입니다. 교체에 들어간 박종진. 섭섭한 듯이 부심을 쳐다보고 가는 박정민. 중국 축구도 한국 축구가 겪어왔던 고민과 갈등의 씨앗을 지금 안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이죠. 그 중국이 독일로 2년간 장기 합숙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중국에 지금 뛰고 있는 선수들이 다 프로 소속 선수들이 상당히 많고요. 네. 자, 이 동작 보고 말씀드리죠. 헤딩 잡습니다. 196cm. 바로 196cm의 네, 조우여우. 2년간 장기 합숙을 한다고 하니까 안태성 감독이 여기에 이의를 제기했어요. 지금 이 어린 선수들이 주전으로 활약합니다. 자, 찬스죠? 뚫렸습니다. 페널티 지역. 여유 있게 슛! 골키퍼 사각이었겠어요. 손금 맞고 네. 나갔습니다. 좋은 안 맞았나요? 찬스였는데. 네. 김승용 선수. 김승용. 말씀하시죠. 그 2년 동안 가서 전지훈련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면 C리그는 어떻게 하는 얘기냐. 그리고 프로 선수들에게 돈을 막대기 구단들이 주고 있는데 네. 장기간 합숙한다고 했을 때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K리그도 지금 끊임없이 이제 그런 문제를 갖고 갈등을 겪고 있듯이 중국도 네네. 2008년 올림픽에서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둬야 되는데 지금 현존하고 있는 그런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중국도 지금 소가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 이제 하루 이틀 안 되고 기다려야 된다는데 빨리 지금 생략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빠른 길로 가려니까. 자, 백지훈 잡았습니다. 왼쪽으로 잘 벌렸고 전혀 수비 방해가 없습니다. 백승민 오른발에 갖다 놓고 찔러주고 좋아요. 자, 찬스입니다. 빙글 돌려서 자, 왼발 슛. 늦었어요. 네. 오른발로 감아찼어야 되는데요. 백지훈 백지훈 선수.
작년 전남팀에 입단할 때 고졸 선수로서는 아주 파격적인 무려 3억의 그렇습니까? 네, 네. 계약금과 연봉을 받았던 백지훈 선수입니다. 올해 프로축구 14경기에 출전하면서 개인의 능력을 끌어올렸고 그 능력이 바로 청소년 대표팀의 큰 밑거름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요즘 이제 경제가 어려지면서 실업 문제가 많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축구 하나 잘하면 네. 평생. 맞습니다. 네, 이제는 좀 박희철. 전문가 시대가 왔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프로축구나 야구, 농구 할 것 없이 프로 선수들은 자신이 성실히 또 열심히 하면 바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시장이 커졌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향 전환이 좀 온 것이 우리가 88 올림픽 이후에는 여러 종목이 활발해서인지 축구 쪽으로 좀 많이 몰려오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월드컵 이후. 자, 4강을 이룩했던 한국 축구. 아테네 올림픽 때 이제 8강 끝까지 우리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50여 년 만에. 그 청소년 대표팀이 이제 8강의 징크스를 깨고 또 4강전도 젖히고 결승에서 중국마다 2대0으로 여유 있게 잘 따돌려 가고 있습니다. 4강전 1번 이긴 거 기분 좋죠. 네. 근데 이긴 결과보다 제가 더 기분 좋게 생각하는 내용이 것은 참 좋다고 축구인들이 그럼요. 많이.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본의 그 섬세하고 기술적인 축구를 제압했다는 거죠. 네. 오늘도 그 여세를 몰아서 미드필드의 정교한 패스가 살아난 전반전 경기는 완벽했습니다. 네. 운전으로 갑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남미에서 보면은 선수층이 두터운 브라질이 예선전 때 아주 죽을 쓰고요. 그러다가 이제 결승전까지 갈 때 팀워크가 다져지는데 네. 이번에 우리 팀이 그런 양상을 보였어요. 출발은 어떻게 보면. 불안했지만 네. 경기가 거듭될수록 탄탄해진 전력. 그것도 역시 가장 큰 동의는 지금 뛰고 있는 대부분의 선수들이 프로 소속 선수들이 맞아요. 많다는 것도 그래요. 그만큼 그 개인적인 능력이 커진 그런 밑거름이었습니다. 정말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그런 속담처럼 이번에 예선전 세 경기 모두 수순전을 펼치고 참 힘들게 올라왔는데 8강상을 넘고 결승전 아주 여유 있게 두 골의 경기를 펼칩니다. 그러나 지금 조심스러워요. 체력 소모가 참 많습니다. 중국은 지금 한 명이 퇴장당한 상태, 10명이 뛰고 있습니다. 박성화 감독이 가까이 가서 선수들에게 격려를 합니다. 중국의 탄왕송 선수가 쥐가 나는 것 같죠? 네. 들것에 일단 실려 나왔다 들어가야 됩니다. 부상으로 인해서 경기가 멈춘 상태에서는 골키퍼를 제외하고는 일단 나와서 치료하고 주심의 허락을 받고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구한전 골키퍼 그리고 우리 차기석 일본과 무승부로 기록하고 승부차기 때 차기석이 191cm 큰 기록 골라인에 서서 두 팔을 휘저으니까 키커들이 골대가 좁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차기석 선수는 서울체육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네. 울산 현대팀으로 입단할 그런 이제 그 예정이 있고요. 울산은 지금 이영발 네. 선수가 골문을 지키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젖히고 들어갑니다. 방향 잡았어요. 모서리 쪽으로 감아서 찼는데 조금 가서 떴습니다. 들꺾였죠? 네. 어쨌든 그 김승용. 차기석 선수도 장신 선수이기 때문에 골키퍼로서는 신체적인 조건은 우선 타고나는 거고요. 네. 이제 장신 선수는 중국 선수 때도 이제 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몸의 균형을 갖는 네. 복근이라든가 배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그 개인적인 노력과 또 팀에서 집중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갖고 육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김승용 가지고 끌고 가다가 꺾어졌고 다시 두 번 패스. 이제 빈 곳으로 왔습니다. 박희철. 자, 저 너머에 빈 곳이 있는데 그렇고요. 논스톱으로 오른쪽 측면이 비어 있는데 네. 일단 빗자루로 잘 쓸었어요. 그 바람에 뒤로 빠진 볼 수비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번 대회 마무리하면서 가장 뇌리에 많이 남는 선수가 이제 박정우 선수가 있습니다. 신영능 선수의 오버헤드킥. 오즈벡과 경기에서 결승골을 터뜨렸던 네. 그 높은 탄도의 오버헤드킥. 그건 정말 10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하는 그런 미혹이었었죠. 네. 그 높게 솟구친 볼을 뒷걸음질 치면서 헤딩으로 컨트롤을 해놓고 그러게요. 몸을 날려서 오버헤드킥으로 골을 넣었을 때의 그 짜릿함. 그것은 이제 축구의 미학으로 본다면 정말 만 번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했던 그런 슈팅으로 저는 봅니다. 네. 지금 이것이 19세 이하의 경기지만 오승록 선수가 18세의 반란이었어요. 그러고 맞습니다. 보면은. 네. 자, 우리가 또 정인환 선수를 선수. 바꿉니다. 영인 FC 소속이지요. 네. 18살, 185cm.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어요. 먼저 건드렸습니다만은 뒤에서 미는 바람에 흘러간 볼.
오정환 선수를 백승민 빼고 선수를 뺍니다. 아 백승민이군요. 네. 네. 백승민을 빼고 정인환 선수를 정인환. 투입하죠. 자 박종진, 정인환 선수 두 명이 교체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으로서는 선수 교체 폭이 없죠. 네. 네, 지금 10명이 싸우고 있습니다. 2대0 전반전 박주영 선수의 두 골로 여유 있게 가고 있는 한국. 후반 종반으로 가면서 박성화 감독은 체력에 대한 그 손실, 네. 거기에 대한 안배를 하기 위한 그런 교체를 볼 수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후반 39분 선수 교체 타임은 오히려 더 조금 지나서 한 거래요. 일반적으로 이강진 30분 선수의 지날 때. 네, 모습이죠. 이강진 선수의 역할도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김진규와 짝을 이뤄서 중앙 수비를 견고히 했던 것도 칭찬할 만합니다. 도쿄 베르디에서 뛰고 있고요. 네. 자 오늘 우승컵을 거머쥐면 2연패여서 통상 11번째 아시아 축구 선수권대 우승으로서 한국 축구의 위상을 드높이게 됩니다. 직접 슈팅하라는 그런 사인을 네, 하죠. 김진규. 내릴 거예요, 김진규. 너무 멀다고 생각했어요. 네, 박주영 선수가 저렇게 이제 주문했던 것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고 네. 2대5로 이긴 상태. 만의 골문으로 지금과 같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백커트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한 네. 그런 그 속셈에서 그 강한 슈팅을 주문했던 겁니다. 오늘 이 중계방송 끝나고 새벽 4시부터는 유럽 월드컵 예선이죠. 네. 프랑스와 아일랜드 경기를 또 직접 중계방송을 해야 됩니다. 또 모레는 남미 월드컵 아르헨티나와 루마니아의 예선전, 우루과이 예선전을 또 보내드립니다. 자, 계속되는 빅매치에 축구팬들 당분 또 발자함을 설치해야겠어요. 그렇죠. 프랑스와 아르헨티나 모두 감독이 바뀐 상태. 네. 특히 아르헨티나는 최근에 이제 감독이 됐겠죠. 그러면서 그 전술의 어떤 그런 변화. 그리고 특히 프랑스는 제가 개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세대 교체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상태, 지단이 빠진 상태에서 어느 정도 네. 경기를 할지 이 점도 이제 눈여겨볼 대목이죠. 슛하고 네. 측면으로 따라오질 못합니다. 한왕성 이제 3분여 초 아주 힘든 표정 천타오 어깨가 젖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3번 수중전 또 2번 연장전을 치러서 걱정했는데 중국 쪽도 체력 소모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것은 그 6월부터 장기 합숙 훈련 탓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있죠. 네. 정신적인 피로가 그 장기간 대회가 치러질 때 네. 그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이 그 한국에 대해서 전력에 대한 철저한 그 준비가 안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것은 네. 바꿔서 얘기하면 박성화 감독이 중국에 대해서 철저히 네. 파악을 했던 것도 상당히 그 승인의 네. 한 부분으로 또 덧붙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제 중국이 우리를 따라오니까 돌아서면 중국의 앞이 보이고 우리는 앞서가니까 중국은 우리 등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네. 아닌가 모르겠어요. 말레이시아에 있는 교민들 신사람들이 나셨네요. 신나죠. 네. 자, 다시 김진규 길게 철쭉하다가 왼쪽으로 벌려줬습니다. 백지훈 잘 갑니다. 김승용 부상이 있겠는데요. 천타오 김승용 완전히 몸이 꼬이는 네. 아주 그 동작이 좋지가 않았거든요. 지금 지쳐 있기 때문에요. 발목 쪽을 지금 에워싸죠. 왜냐하면 등지를 밀었을 때 발목이 지면에서 그 꼬이는 지금 자세히 보세요. 네, 보세요. 자 여기서 뒤에서 공을 밀칠 다루고. 때 발목이 완전히 지금 꼬여서 넘어갔거든요. 네. 저렇게 이제 동작이 몸의 균형을 잃었을 경우에 큰 부상이 오는데 자 보시죠 발목이요. 지금 무릎하고 상당히 지금 그 힘이 그 쏠리는 그런 좋지 않은 그런 지금 부상 모습이었는데요. 스터드가 박힌 상태에서 이제 몸이 무겁다 보니까 그걸 들고 돌아야 되는데 이제 그렇죠. 그게 안 몸의 돼요. 중심을 네. 솟구 쳤어야 되는데요. 자 프리킥 좋습니다. 거리 조금 가깝고 각도는 마찬가지고요. 세트 플레이 헤딩. 좋아요. 네, 위협적으로 갔어요. 조금 높았습니다. 수비가 앞에 떴었기 때문에 교체 들어온 박종진의 헤딩. 오늘 장신의 중국 선수들을 맞아서 헤딩도 전혀 네, 떨어지지 않고 그러게요. 타이밍을 맞추는 자신감 돋보입니다. 객관적으로 지금 중국을 평가할 때 큰 키에 강력한 체력 그리고 탄탄한 조직력이라고 그러는데 그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도 살아나는 게 우리 앞에서는 맞습니다. 없는데요. 네. 오늘 전술적인 부분, 체력 부분, 네. 그리고 기술
이런 부분에서 완전히 중국은 완패의 지금 그 순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손을 썼어요. 이것도 이제 파울을 유도하기 위한 지능적인 움직임을 볼 수 있죠. 네. 박희철 선수. 자, 4년 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만날 그럴 상대들입니다. 특히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을 유치해놓고 또 사실은 베이징 올림픽이 확정되고 그 올림픽을 인수인계하게 될 아테네 올림픽 전에 축구를 얼굴을 내밀려고 또 안간힘을 다 쓰지 않았습니까? 네. 자, 김진규가 오른쪽 지면 긴 멀게 찬 볼. 저런 것이 이제 확률은 55%지만 좀 힘든 패스예요. 그럼요. 찔러주는 볼을 일단 패스가. 띄워놓고 긴 패스를 한다는 것은 네. 그만큼 수비가 예측하고 따라가고 또 높은 볼은 수비는 나오면서 헤딩하고 공격은 그렇죠. 수비의 위치를 보고 또 정확하게 떨궈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것은 띄워놓게 되면 그러니까 뻥축구라는 것은 우리가 왜 해서는 안 되는가 이렇게 띄워놓게 되면 수비가 유리한 건 틀림이 없거든요. 네. 혹시나 하는 축구는 현재 안 통해요. 그럼요. 3분 추가 시간 줍니다. 48분까지 경기가 이어집니다. 2대0. 자, 지금 오장은 선수와 백승민이 나온 상태, 조은광이 나왔는데 박준 선수가 한 골 더 넣어서 헤드트릭을 그렇게 했으면 더 좋겠어요. 흔히들 박정 선수를 황선홍 선수의 대를 잇는다고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몸이 빠진 그 체형도 비슷하고요. 네. 그렇지만 그 황선홍 선수와 비교해서 우리가 박주영 선수의 기대감을 더 크게 하는 것은 빠른 스피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네. 한동원 선수가 들어가죠? 네. 한동원 18살. FC 서울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 네. 지금 19세 이하지만 한 살의 여유가 더 있습니다. 한동원. 우리가 이제 3명째 선수를 다 바꾼 꼴이 됐습니다. 중국은 10명이 뛰고 있습니다. 한동원 선수가 들어갑니다. 지금 뭐 적절한 것 같아요. 지금 네. 교체 나온 김승수도 많이 지쳤어요. 그렇죠. 김승영 선수 앞서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 넘어지는 동작이 워낙 컸기 때문에 네. 교체를 시켜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1분여초. 추가 시간 3분. 교체 들어간 박종진입니다. 오늘 경기가 더 큰 관심을 끄는 것은 스포츠와 정치라는 것은 또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제 중국의 그 역사에 대한 부분, 이제 왜곡된 역사, 부분. 네, 이제 이런 부분까지도 겹치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 아무래도 더 큰 관심이 쏠렸고 네. 또 결과가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니까 더 속 시원하다 보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축구라는 게 또 어떤 의미에서는 땅 따먹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남북 통일에 대비해서 고집을 부리기 위한 그런 역사적 왜곡을 하고 있는데 역사를 억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럼요. 과거사기 때문에요. 네. 자, 한국의 드로잉 안태은 코너 프렉 부분 자 돌아서야 될 텐데 빈 곳으로 주고 낮았어요. 지친 것 같아요. 수정전 3차례 연장전 8강 4강 지금까지 이렇게 잘 띄워지는 것만 해도 참 고맙죠. 한국 선수들은 네. 볼이 아웃 오브 플레이 됐을 때 아마 시계를 자주 보게 될 겁니다. 네. 정말 이번 대회 고생 많았고요. 첫 경기 이라크에게 0대3으로 패한 뒤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영원한 라이벌인 일본을 꺾을 때의 경기 내용 아주 네. 좋았고요. 그리고 또 중국 경기까지도 최근에 3연패의 그 불리함을 또 전적을 씻으면서 우승 목전에 와 있는 선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아무튼 한국을 정점으로 해서 중국과 일본의 삼각 트리오가 아시아 축구 발전의 밑거름이 되겠어요. 그럼요. 네, 항상 이제 긴장된 그런 분위기에서 공의 힘을 자, 속돌 가거트라 좋아요. 살아났습니다. 재빨리 일어났죠. 자, 찼습니다. 자, 한 명 넘어졌어요. 자, 뒤로 흘려주고 직접 슛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나누어 가지려고 했는데요. 경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시아 축구 선수권 대회 한국이 중국을 2대1로 꺾고 11번째 우승컵을 차지하는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네, 지난 대회에 이어서 2연패를 차지한 한국 청소년 대표팀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번 대회를 지켜보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것은 개성 있고 또 능력 있는 새로운 젊은 선수들이 발견됐다는 점이고요. 네. 그리고 중국에게 올해만 3연패를 했던 것을 씻고 또 오늘 값진 우승을 일궈낸 것과 더불어서 영원한 라이벌인 일본의 기술 축구에 한국은 새로운 가능성과 또 자신감을 회복했던 것도 이번 대회 또 소득이 아닌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4년 뒤 베이징 올림픽이 오히려 더 기다려집니다. 빨리. 네. 자, 이제 한국은
후지산과 만리장성을 뛰어넘었고 이제 내년도 네덜란드에 가서 다시 풍차를 한번 돌릴 기회가 왔어요. 그렇죠. 한국의 청소년 대표팀은 이번 대회 우승으로 갖게 된 티켓을 갖고 네. 세계 청소년 선수권 대회에서 또 많은 경험을 갖고 독일 월드컵에 젊은 선수들이 대표팀에 활약을 하는 이제 그런 또 기회도 우리는 기대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일본과 중국은 아직까지도 이제 한국이 주요 타켓이 되고 우리는 이제 쫓기는 입장인데 아무튼 철저히 대비해서 베이징 올림픽은 물론이고요. 앞으로 이제 많은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이제 문제는 월드컵에서는 13일 날 경기가 또 걱정이 되네요. 그렇죠. 오늘 아우들이 네. 아주 기분 좋게 중고를 껐고 승전보를 올려준 것. 이게 참 기분 좋은 그렇죠. 거예요. 레바논 경기 때도 네. 좋은 조짐으로 이어질 것을 저는 기대를 하고요. 레바논 경기 때 아우 선수들이 뛰었던 네. 자신감과 또 적극성 이런 것들 후배 선수들에게 또 형들도 배워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기분 좋은 바이러스가 형들에게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튼 이제 한국으로서는 11번째 우승 또 금년 축구를 정리해 보면은 월드컵 4강을 염두에 두고 올림픽에 나가서 8강까지 갔었고요. 네. 16세 이하가 이제 북한한테 졌고 또 아시안컵 때 우리가 진 것이 조금 머리에 남아요. 네. 내일 새벽에는 독일과 네. 프랑스와 아일랜드 경기가 있고 또 11일 날은 그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월드컵은 시작이 됐습니다. 네. 한국은 레바논을 꺾고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전에 나가야만 2006년 월드컵에 또 한 번 축구의 그런 열기를 살려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아도 오늘이 SBS 가을 개편 첫날 아닙니까? 그 첫날 좋은 소식 또 아주 밝은 스포츠를 통해서 여러분 뵙게 돼서 더욱더 기쁘게 생각합니다. 두 골 참 멋지게 터졌는데 그 골을 네. 보시면서 오늘 중계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신문선 저는 송재익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첫 치고 들어갑니다. 발사로 뺐고요. 자, 더 밀어줍니까? 찼습니다. 더 밀고 자, 찼습니다. 슛! 골! 자, 이렇게 박지영! 스트라이커 박지영 완전히 한 골을 만들어냅니다. 기가 막힌 골이죠. 선수골! 상대 수비를 찰떡 36분. 하면서 말이죠. 아, 저렇게 노련합니까? 완전히 큰 나무를 네. 그냥 뭐 덩치 큰 나무를 무너뜨리듯이 잘라버리듯이 그러게요. 말이죠. 찰떡 세 번의 동작으로 완전히 무너뜨리고 첫 골을 뽑아내는 박주영 선수입니다. 마치 피겨 스케이팅 하는 것 같죠? 오른쪽으로. 오늘 뭐 조금 경기가 약합니다. 술술 풀리는데요. 네. 오늘 뭐 축구의 FM을 보는 것 같아요. 자, 측면 슛! 골! 두 번째 골이 터집니다. 또 박지영! 기가 막힌 2대 0입니다. 아, 오른쪽으로 신바람 나는 완전히 축구입니다. 열어놓고 네. 수비가 대문을 열어놓듯이 말이죠. 네. 벌려진 상태에서 박주영이가 문전 세도하지